강대경, 네. 김정훈, 네. 김태형, 맹주환, 박소혜, 서정미, 선지훈, 송재원, 네. 안정근, 예. 엄세용, 네. 류진우, 이동현, 장성준, 정두원, 네. 조은정, 신태훈, 최희지, 최진유, 신동호. 이미 큰 영향을 끼친 걸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데 프로그래밍 수업은. 자, 그래서 오늘은 전혀 컴퓨터 프로그래밍하고 안 어울릴 것 같은 단어 유전의 법칙, inheritance를 외울 거고, 문법으로 등장할 만한 글자는 콜론 하나 찍기, 그 다음에 이미 수업에 가끔 나왔었던 퍼블릭 프라이빗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버추얼 오버라이드. 지금 얘기한 단어 외에는 문법은 없어요.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해야 되는 챕터 소프트웨어 컴포넌트가 있기는 한데, 이거는 정말로 이해를 많이 해줘야 되는. 왜 그러느냐, 지난번 수업을 하면서 눈으로 보이는 거하고 실제 돌아가는 건 다르다. 예제가 이제 컨스트럭터, 디스트럭터 뭐 이런 정도가 나왔고 한데, 오늘은 진짜 눈으로 봤을 때는 뭔가 보이는데, 눈으로 보이는 거하고 진짜 돌아가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컨스트럭터, 디스트럭터는 눈에도 안 보이고 내부적으로 호출된 거라면, 오늘 눈에 보일 건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눈으로 보는 것과 실행되는 것이 달라서 헷갈려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해를 잘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늘 유전의 법칙을 배울 건데, 이렇게 우리는 유전을 표현을 해요. 기본적으로 보는 것과 같이 위에 하나가 있고 밑에 하나가 있는데, 위에 있는 것을 우리가 베이스 클래스라고 부르고 아래에 있는 걸 드라이브드 클래스라고 불러요. 이 단어는 C++를 포함한 대부분의 객체 지향 언어에서 공동적으로 쓰는 단어니까 기억을 해놔요. 베이스 클래스, derived class. derived라는 게 이제 유도된, 밑으로 얻어진 뭐 이런 거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 줄을 긋는데, 당연히 우리가 이제 가계도를 생각을 할 때 위에 있으면 조상이고 밑에 있으면 자식인 것처럼 분명히 이것도 위에 조상이고 아래 자식인데, 지금 보고 있는 거 그냥 이해를 위해서 위아래로 그린 게 아니고, 여기 삼각형 조그마한 걸 하나 그렸는데, 삼각형으로 위를 찌르고 벌써 줄을 빼면 드라이브드 클래스인 아래에 있는 애가 베이스 클래스인 위에 있는 애로부터 만들어진다라는 실제 기호예요. 기호. 그래서 이 삼각형 찍는 거를 기억합시다. 그냥 방향을 가리킨 게 아니고 조상을 가리키고 있는 거니까. 베이스 클래스의 다른 말로 흔히 쓰이는 거는 슈퍼 클래스라는 얘기도 쓰이고, 드라이브드 클래스의 다른 말로 많이 쓰이는 건 서브 클래스. 그래서 서브 클래싱이라고도 하는데, 그거는 드라이빙 하는 거하고 똑같은 의미고, 지금 우리는 인헤리턴스를 얘기하고 있는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서브 클래싱이라고도 하고 드라이베이션이라고도 하고 스페셜라이제이션이라는 단어도 써요. 클래스를 쪼갠다, 서브 클래스, 유도한다, 드라이베이션이면 되는데, 스페셜라이제이션은 특별하게 만든다는 의미잖아. 그래서 이게 다 같이 쓰는 단어들이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러분이 배운 소프트웨어 컴포넌트가 베이스 클래스에 해당하는 거였고, 이제 우리는 여러분이 만든 거를 유도를 하던 서브화하던 특별화하는 작업으로 밑에 있는 드라이브드 클래스를 만들 거예요.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 빨간색으로 썼는데, 드라이브드 클래스는 베이스 클래스의 모든 데이터와 모든 펑션을 가지고 있어요. 드라이브드 클래스는, 자식은 부모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 그냥 단순히 유전자를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과는 다르고, 베이스 클래스에 있는 펑션과 데이터를 100%다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드라이브드 클래스는 베이스 클래스보다 항상 더 많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 생각을 가지고 이제 밑으로 들어가기 시작해 봅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누가 더 많느냐? 드라이브 클래스가 더 많아. 그리고 100% 베이스 클래스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맥주 한 잔에다가
소주 반잔을 따른 글래스를 빠트려 버려서 소맥을 만들어 버리면 이 소맥 안에는 분명히 소주잔이 있어요. 그리고 섞여 버려서 화학적으로는 이렇게 둥실둥실 보이지만 분명히 우리는 소주를 100% 추출해낼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100%다 있어요. 맥주잔에다가 맥주를 50% 따르고 소주잔에다가 소주를 50% 따른 후 잔채로 그냥 집어넣어 버린 거야. 그쵸? 이렇게 하면은 다시 우리는 소주를 추출해낼 수 있어요. 완벽하게 100%. 이거를 절대로 잊지 마. 자,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이제 베이스 클래스하고 드라이브드 클래스가 있는데, 따라서 드라이브드 클래스는 베이스 클래스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주잔이 있으면 우리가 만들어둔 소맥으로 부어버리면 다시 소주잔을 채울 수 있죠. 그죠? 이런 관계를 뭐라 그러느냐? 모든 거, 즉 베이스 클래스의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이 드라이브드 클래스는 베이스 클래스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릴레이션십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is a relationship. derived class is a base class. 소맥 is 소주. 상관없다는 거야. 소맥 안에 소주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derived class is a base class고, 이렇게 저렴하게 얘기하기 어려우니 우리가 사람이 그 베이스 클래스고, 사람 중에서 결국은 피고용인과 고용인으로 나눴을 때 피고용인을 인프로이라고 얘기하면 피고용인은 사람이겠지. 사람이 베이스가 되는 거고 우리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더 많은 정보를 더 써요. 결국은 사람이라는 것이 고용을 하든 고용을 하지 않는다는 걸로 나눈 거고, 그래서 우리가 베이스 클래스가 person 사람이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피고용인에 해당하는 걸로 드라이브를 만들었다면 피고용인은 분명히 사람인 거죠. 근데 밑에 있는 것처럼 베이스 클래스 is a derived class는 안 돼. 즉 모든 사람이 피고용인은 아니에요. 따라서 derived class는 베이스의 모든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derived class를 베이스 클래스라고 얘기하는 거, derived class is a base class는 문제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뭐 이성원이고 뭐 경희대학교에 있는 교수고 그렇다 그래도 난 그냥 이씨 가문이야. 이씨 가문이 베이스고 이성원이 드라이브드지. 그래서 항상 이성원은 이씨 가문이에요. 그렇다고 이 모든 이씨 가문이 이성원일 수는 없어. 그래서 derived class is a base class인데 지금 엎어치고 매치고 설명하는데, 기술적으로는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을 때 derived class 안에는 베이스 클래스의 모든 데이터와 펑션이 다 있어요. 안에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베이스 클래스를 만드는 법, 즉 하나의 컴포넌트를 만드는 법을 배웠단 말이지,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그러면 거기서부터 자식을, 즉 derived 클래스를, 서브 클래스를 어떻게 만드느냐? 아까 그 문법이 몇 개 없다고 그랬는데 여기 첫 번째 문법이 나왔어요. 세미콜론, 아니 컬럼. 딱 한 글자. 자, 그래서 베이스 클래스가 있어. 그래서 클래스 베이스하고 우리가 만들었단 말이죠. 이거로부터 derived 클래스를 만들려고 그러면 문법은 되게 쉬워요. derived 클래스의 이름, class derived라고 한 후 이 이름 뒤에다가 베이스가 되는 애의 이름, 베이스. 그 다음에 보는 것과 같이 컬럼을 찍으면 derived 클래스는 베이스를 조상으로 해서 만든 클래스다라는 의미예요. 그 중에 public은 뭔가요? 나중에 설명. 그래서 유도할, 물려받을 클래스의 이름을 내가 새롭게 만드는 클래스의 이름 뒤에 콜론을 찍고 뒤에다 쓰면 돼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derived 클래스를 만든 것이며, 이 derived 클래스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쓰지 않아도 베이스 클래스의 모든 데이터와 펑션을 안고 시작한다 라고 단지 이해를 합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중요한 얘기를 읊을 건데, 베이스 클래스의 데이터하고 펑션이 있다면 derived 클래스는 베이스 클래스의 데이터와 펑션이 다 있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데이터와 펑션들을 더한 거다 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코드가 코드 example 1이 나왔는데 보자고. 우리가 베이스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public 형태로 펑션 f를 정의를 했고, 지금 우리는 클래스를 declare 하는 부분하고 펑션을 define 하는 부분을 분리했어요. 그래서 이 베이스 클래스의 f 펑션을 밑에서 define을 했네. 클래스 이름이 있고 f가 있죠. 이 함수가 호출이 되면 되게 단순한데, 나는 베이스 안에 있는 f 펑션입니다 라고 출력을 해요. derived 클래스를 만듭시다. 앞에 문법에서 컬런을 찍고 베이스 클래스의 이름을 쓴다고 했으니
컬런을 찍고 베이스 클래스 이름을 썼어요. 이 퍼블릭은 일단 잊어버리라고 했고, 그리고 본인도 퍼블릭 펑션이 있어. G가 있네. 그리고 G에 대한 디파인을 밑에서 했는데 나는 derived 클래스의 G 펑션이에요. 메인을 봅시다. 베이스 클래스 오브젝트 myB를 만들고 derived 클래스의 오브젝트 myD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뭘 했느냐? myB 오브젝트의 f 펑션으로 호출했으니 myB가 베이스니까 베이스로 가서 f 펑션을 호출하면 베이스 펑션에 있는 f입니다 라고 출력을 하겠죠. 그래서 맨 윗줄이 탄생했어요. 베이스 f다. myD를 점 찍은 다음에 G를 호출했어. 그럼 myD가 derived 클래스니까 derived 클래스의 G 펑션이 뭐냐? derived 클래스에 있는 G 펑션입니다. derived G 펑션입니다. 출력했죠. 세 번째 게 베이스 클래스의 모든 것이 derived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분명히 derived 클래스는 유전을 받기는 했지만 본인은 f가 없잖아. 근데 derived 클래스인 myD에 f 펑션을 호출하면 뭐라고 출력이 되느냐? 나는 베이스의 f입니다. 그래서 항상 derived 클래스 안에는 베이스 클래스의 데이터와 펑션이 있고, 보는 것과 같이 우리는 derived 클래스에서 베이스 클래스의 펑션을 호출했어요. 코드 example 2. 근데 보는 것과 같이 이번에는 여기를 프라이빗으로 바꿨어. 뭔 소리야? 잊어버리라고 얘기했었던 그 퍼블릭이라는 글자를 보는 것과 같이 프라이빗으로 바꿔버리고 밑에 있는 건 안 건드렸어. 오로지 이거를 프라이빗으로 바꿨을 뿐이야. 이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컴파일 에러가 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설명할 때가 됐어. 이거를. 여기에 글자가 써 있는 거에 의해서 뭐가 바뀌느냐? 이 테이블인데 이 테이블에서 미리 설명하는 거 protected 잊어버릴 것. 따라서 public 대 public, private 대 private만 생각을 하는데, 보고 있는 것과 같이 베이스 클래스의 멤버 데이터 펑션이 있는데 걔네가 만약에 public이라면 혹은 만약에 private이라면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클래스 베이스와 드라이브도 보았을 때 클래스 베이스에는 public 펑션밖에 없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클래스 베이스에 퍼블릭 펑션 f가 있는데, 자, 여기 있는 건 뭐냐? inheritance를 할 때 퍼블릭 글자로 하는 경우, 즉 보는 것과 같이 derived 클래스를 베이스에서 만들어내는데 여기 우리가 퍼블릭이나 프라이빗을 쓴 건데, 만약 여기가 퍼블릭이라면, 다시 여기 있는 건 뭐야? 베이스 클래스에 있는 멤버 데이터나 펑션이 퍼블릭일 때 만약에 드라이브 클래스를 유도하면서 이 타입이라고 써 있는데 우리가 퍼블릭이라고 쓴다면, 이 경우에는 베이스 클래스에 퍼블릭으로 되어 있는 f 펑션인데 처음엔 퍼블릭이라고 쓴다면 자식 클래스인 드라이브드에서는 어떻게 변하느냐? 퍼블릭으로 되어 있는 베이스 클래스의 멤버 데이터나 펑션을 퍼블릭으로 유전하면 퍼블릭이 돼요. 퍼블릭이 뭐야? 클래스 바깥에서 점 찍고 호출할 수 있었죠. 그래서 뭐가 가능했느냐? 베이스 클래스에 퍼블릭으로 되어 있는 애를 퍼블릭으로 내가 받았기 때문에 derived 클래스 안에서의 이 f 펑션은 퍼블릭이에요. 따라서 클래스 바깥에서 myD하고 f를 불러도 옳았던 거고, 퍼블릭 펑션인데 뭐에? 베이스 클래스의 퍼블릭 펑션 혹은 퍼블릭 데이터인데 이 타입을 프라이빗으로 해버리면, 그러면 이게 필터로 걸어버린 거야. 유전이 되는데 중간에 팍 옥죄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조상의 퍼블릭이 프라이빗 필터를 통과하면서 프라이빗가 돼버려요. 결국은 이 코드는 이 글자를 하나 바꿨을 뿐인데 베이스 클래스의 퍼블릭 펑션인 f가 프라이빗 필터를 통과하면서 드라이브 안에서는 프라이빗가 돼버렸어요. 결국은 프라이빗 안에는 외부에서 바로 부를 수가 없잖아. 그런지라 밑에 점 찍고 f를 부르면 컴파일 에러. 결국은 우리가 객체의 프라이빗한 데이터나 펑션을 호출하고 바깥에서 호출한 것과 똑같은 에러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럼 사라진 건가요? 사라지지 않았어. 사라지지 않은 게 결국은 우리가 뒷부분에 가서 이제 보여줄 건데, 얘는 사라지지 않았어. 사라지지 않았고 호출할 수 있어요. 이거를 보면 알겠네. 자, 코드 example 3가 그걸 설명하는데 다시 바꿨어. 뭘 바꿨느냐?
여기서 바꾼 거야. 컴파일 에러가 나도록 한 거. 즉 베이스의 퍼블릭 F를 프라이빗를 통과시켰으니 드라이브드 안의 입장에서는 F가 프라이빗인지라 직접 이렇게 호출을 못 하거든. 그쵸? 그래서 바꿨는데 어떻게 바꿨느냐? 그러면은 베이스의 F를 직접 호출하지 말고 우리가 드라이브드 안에 G 펑션이 있었는데 G 펑션에서 베이스의 F로 호출하게 바꿨어요. 이 얘기는 뭐냐? 지금 G가 퍼블릭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멤버 펑션이잖아. 멤버 펑션이 프라이빗를 부르는 건 전혀 문제가 없잖아. 그쵸? 따라서 보는 것과 이렇게 막아버리면은 베이스 클래스에 있는 얘는 못 쓰는 건가요? 아니야. 그대로 있어. 단 프라이빗으로 막힌 거지 멤버 안에서는 접근 가능하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my D에서 G 펑션으로 호출해서 G로 가니 지금 드라이브드 클래스의 멤버 펑션인 G가 베이스 클래스의 F로 호출하는 거 퍼블릭 펑션 안에서 프라이빗 데이터를 액세스한 거고 똑같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여기서 프라이빗을 하면 G에는 그게 안 먹히나요? G에는 프라이빗이 안 먹히나요? 네, 얘는 퍼블릭으로 돼 있으니까. 드라이브드에서 G를 만들었으니까. 여기까지 오는데 문법은 뭐다? 콜론 찍는 거밖에 설명을 안 했다는 거죠. 이해해야 되는 거야. 이해해야 되는 거. 정말 이해의 진수들로 가고 있어요. 이해의 진수. 이해의 진수. 따라서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고 이해가 안 되면 코드를 왼쪽에 있는 거를 다시 돌려가면서 봐야 돼요. 굉장히 단순한데 모양이 바꾼 거야. 뭐야? 결국은 퍼블릭 함수가 프라이빗한 멤버를 호출한 거예요. 멤버를. 조상님은 나 안에 다 있는 거야. 어디 안 갔어요? 어디 안 갔어요? 그 다음에 이 예제는 없는데 베이스 클래스에서 프라이빗으로 데이터나 펑션을 만들면 따라서 뭘 집어넣어도 프라이빗가 좁은 거니까 퍼블릭으로 넓게 해봐야 강제로 넓어지지 않아. 베이스가 있는 거, 베이스 안에 프라이빗 데이터 펑션은 이 유전을 퍼블릭으로 시켜도 프라이빗으로 내려오는 거고 원래 프라이빗이었는데 또 프라이빗으로 해도 당연히 이제 프라이빗인 거죠. 그래서 아래에 있어서는 걔가 접근하기가 안 되는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코드 이글램플 3까지 한 거고 이게 아주 거지 같은 건데 조상이 여럿일 수 있어.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둘 이상일 수 있어요. 조상님이. 이게 돼.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Multiple Inheritance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랭귀지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거지 같다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네임스페이스를 이제 안 썼을 때에는 std 땡땡이라고 손으로 다 쓰잖아요. 맨 마지막 종강 시간에 이거를 설명을 할 텐데 네임스페이스를 쓰면은 쉬운데 이 책의 저자는 std 땡땡이라고 끊임없이 쓰고 있잖아요. 이유는 네임스페이스를 해버렸어. 그럼 std 땡땡이 사라졌잖아. 결국은 이 함수가 어디 들어갔는지 그 글자만으로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어떤 놈이 똑같은 함수를 만들어낸 거야. 또 네임스페이스를 거기도 썼어. 그러면 결국은 성이 없는지라 이성원인지 고성원인지 김성원인지 알 수가 없어. 충돌이 이루어지는 거지. 즉 개발자가 여러 개인 것을 끌어다가 쓰는데 풀네임을 안 쓰기 시작하면 충돌하죠. 그쵸?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야. 이러한 멀티플 인헤리턴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베이스 1과 2와 3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상으로 모두 잡을 수 있어. 클래스 드라이브드는 유전의 법칙에 의해서 만드는데 조상님이 베이스 1, 베이스 2, 베이스 3고 각자 퍼블릭 관계, 퍼블릭 관계, 퍼블릭 관계로 받는다. 가능해요. 가능한데 문제점은 뭐냐? 함수 이름이 만약에 똑같은 것들이 있다면 이제 무조건 충돌하기 시작을 하겠죠. 굉장히 단순한 문제점 중에 하나지만 이걸 시발점으로 삼아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조상이 여러 개인 거는 바람직하진 않은데 어쩔 수는 없어. 왜 그러느냐? 우린 이미 봤어. 아이스트림과 오스트림이 있으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아이오스트림을 했잖아. 아이오스트림을 쓰는 게 아이스트림 따로 쓰고 오스트림 따로 쓰는 것보다 편하기는 해. 당연하잖아. 항상 질문이 나오잖아. 여러분들이 파일 하나 열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될까요? 그 얘기는 뭐야? 파일 하나를 열고 왔다 갔다 하는 게 편하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C++에 두 개씩이 합쳐진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걸 부정할 수는 없는데 최근에 만들어지는 언어들은 이런 거를 지양하고 있어요. 아무튼 돌아와서 되긴 돼. 그리고 이게 C++ 안에서 되는데 커먼하지 않다라는 거를 이제 언급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인헤리턴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자고. 우리는 왜 이 짓을 하는 걸까요? 라고 얘기를 하느냐. 기본적으로 방금 본 것처럼 누군가 아주 잘 만든 베이스 클래스가 있다면 우리는 가져다만 써요. 가져다가 쓰는데 지난번에 우리는 펑션을 하면서 남의 펑션을 호출했죠. 펑션보다 더 똘똘한 게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잖아. 기억을 대상기해 보자고.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즉 우리가 오브젝트를 만들 때 쓰는 입장에서 보면 참 편한 것 중에 하나가 컨스트럭터, 디스트럭터. 만약에 컨스트럭터, 디스트럭터가 없다면 설명서에 이렇게 돼 있겠지. 이 함수를 호출하시기 위해서는 그 윗전의 초기화를 위한 이 함수를 호출하셔야 되고 그때 당신이 값을 주기 싫으시면 디폴트로 이거를 줘야 되고 내가 호출하고 싶은 거는 맨 아래 툴 하나인데 하나를 호출하기 위해서 초기화하는 거 그 다음에 나하고 상관없는 값들을 다 디폴트로 세팅하는 걸 내 손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인 경우에는 그냥 컨스트럭터 디스트럭터 해주잖아요. 사용하는 자가 알아야 될 최소한의 정보만 알면 되는 거고 그 외에 자동으로 해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남의 소프트웨어를 쓰는 거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리유저빌리티. 결국은 남이 아주 잘 만든 게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건 뭐야? 거기에 일부 기능을 추가하거나 기능을 좀 바꾸고 싶거나 그러면 베이스 클래스는 건들지 말라는 거야. 베이스 클래스는 건들지 말고 그대로 가져와서 쓰란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라 그러냐면 결국 우리 리유저빌리티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뭐 밑으로 해서 드라이브드 클래스에서 하는 건 뭔가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위에서 했던 거보다 추가로 더 해야 되는 게 있으면 드라이브드에서 위에서 했던 거 기능이 있었는데 그 기능을 막아버리고 난 다른 걸 하고 싶으면 그것도 밑에서. 그래서 사실은 조상과고 이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고 남이 만들어 놓은 코드를 가져다가 기능을 추가하거나 바꾸는데 남의 코드는 건드리지 말 것. 이미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게 철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스페셜라이제이션이라는 단어를 같이 쓰는데 결국 이그지스팅 클래스가 너무 잘 만들어졌어. 내가 하고 싶은 건 기능을 추가하거나 인헤스드 비헤이비어 아니면 다른 기능을 넣고 싶어. 디퍼런트 비헤이비어. 그럼 두 번째 있는 것처럼 그럼 베이스 클래스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1990년에 누가 만들어가지고 40년 동안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걔는 냅두고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밑에서.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기존 베이스 클래스의 코드는 건드리지 말 것, 들어가지 말 것. 단지 새로운 걸 만들어서 거기서 드라이브 클래스에서 하라는 게 철학이에요. 철학. 따라서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만들 때도 예쁘게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기능을 확장을 할 때에도 아 여기가 안 되니까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어느 순간 본인이 베이스를 하나 만든 거야. 이 시점에 올 거야. 내가 베이스 클래스를 내가 짠 내 베이스 클래스를 다시 열어야 되나? 아니면 드라이브들을 만들어야 되나? 다양하게 결정할 수 있겠죠. 내가 베이스 클래스를 다시 열어야 되나? 아니면 드라이브를 열어야 되나? 근데 베이스 클래스가 이미 다른 사람들도 가져다가 많이 쓰고 있고 모두 행복해하고 있고 문제가 없다면 결정은 나이스한 거야. 밑을 내려와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리유저빌리티나 아니면은 기능을 추가하고 개선할 때 드라이브들을 만든 건 내가 반드시 남의 코드를 가져갈 때만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내 코드를 개선하려고 그러는데 이미 사람들이 너무 많이 쓰고 있어. 그래서 내가 좀 바꾸려고 그러는데 바꾸면 이 사람들은 다 알려주고 그래야 돼. 그러면 나도 내 코드를 드라이브드해서 개선하는 거가 맞는 거죠. 맞는 거.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리유저빌리티, 스페셜라이제이션.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랩에 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만드는지 설명하시오라고 써있는 이유인데 결국은 뒤로 가면 갈수록 문법보다는 이해해야 되는 거. 왜 그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 뭐 베이스를 차마 드라이브들을 만드시오 뭐 이런 이제 테크닉을 배우지만 결국 나중에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이 문제에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로 정의할 것들은 뭐지? 퍼블릭으로 열어야 되는 건 뭐지? 뭐가 베이스고 뭐가 드라이브드지? 이런 생각들을 해야 돼요. 이게 최악이었던 이유는 자동차를 이렇게 만들었었어 우리가 옛날에. 자동차 클래스를
기아 클래스, 이 뭐지? 핸들 클래스, 브레이크 클래스, 엔진 클래스. 그래서 이걸 모두를 다 받아가지고 자동차를 만든 거였어요. 실제로 지금 보고 있는 유전의 법칙은 1990년대와 2000년대 중반까지는 쓰레기 프로그래밍 기법이라고 불렸어요. 문법은 의미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조상과 이 자손을 만들어야 될지 몰랐던 거였어. 그래서 방금 얘가 굉장히 흔한 예였어요. 다 때려박아서 슈퍼 울트라 클래스를 만든다. 나중에 생각하니까 이게 아니더라고. 이게 하나의 기능이 더 추가되거나 바뀌는 거지 이걸 다 받아서 때려박는 건 아니더라고. 그럼 자동차는 어떻게 만듭니까? 클래스 안에다가 엔진 클래스를 멤버로 가지고 있고 핸들 클래스를 멤버로 가지고 있고 브레이크 클래스를 멤버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멤버로. 클래스 안에 네 멤버로. 이건 이제 애그리게이션이라고 뒷부분에 가면 나오는데 멀티플 인헤리턴스를 우리가 이해를 잘못했어. 이유가 있어. C++의 저자인 반얀 스크라프의 이 스트라처 할아버지가 멀티플 인헤리턴스는 몇 장에 걸쳐서 설명을 하셔가지고 읽는 이로 하여금 중요하구만. 근데 방금 얘기했었던 클래스가 클래스를 부품으로 안고 있는 애그리게이션은 반 페이지를 썼어 처음에. 그럼 당연히 별로 안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모두 다 매달렸다가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했기 때문에 이 베이스를 만들고 드라이브를 만들 때 뭘 베이스에 놓고 드라이브를 만들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것도 이제 나중에 경험 삼아야 되니까 뭐. 자, 그래.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우리가 오버로딩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지. 우리는 오버로딩이라는 걸 했어요. 오버로딩의 대표적인 예가 컨스트럭터였죠. 그 다음에 지난번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하면서 또 드러났던 두 번째 예가 연산자를 오버로딩했죠. 그죠? 이름은 똑같은데 하는 일을 늘렸잖아. 결국 오버로딩이란 뭐냐? 함수의 이름은 똑같은데 인풋 파라미터의 개수와 타입이 달라지면 결국은 이름이 똑같은 함수를 우리가 계속 만들어냈죠. 그리고 이런 애들은 컴파일을 할 때에 인풋 파라미터의 개수와 타입들을 보고 C++가 제일 적합한 애로 호출해줬어요. 우리는 그래서 좀 부담이 줄었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오버로드가 아니고 오버라이드예요. 오버로드. 일을 더 주는 거지. 오버라이드. 그 시대에 당신이 베이스 클래스를 만들었을 때 그 함수가 해야 될 일은 그게 맞는데 지금 2017년에 보니까는 그 함수의 그 기능은 그게 아니거든. 즉 기존에 만들었던 소프트웨어를 가져다가 기능을 넣을 수도 있지만 그때 그 기능은 아니거든. 따라서 지금에 맞는 기능을 해야 되거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 기능을 배제하고 내가 원래 그 함수가 있기는 있었는데 원래 하는 일을 멈추게 하고 내가 새 일을 집어넣는다는 거. 오버라이드는 그래서 오버라이트 혹은 리플레이스로 주로 영어에서 쓰잖아 우리가. 그래서 오버라이드는 리플레이스 혹은 리디파이닝 프로그래밍 입장에서는 제일 맞을 거야. 이미 있는 걸 도려내지는 않아요. 베이스 클래스가 이미 있다고 그랬잖아. 도려내지는 않아. 단 내가 다시 밑에서 재정의를 하는 거예요. 문법은 두 단어인데 2010년까지는 한 단어를 썼어. 버철. 버철이라는 단어를 베이스 클래스에다 썼어요. 근데 2011년 이후에는 베이스 클래스에 버철이라는 단어를 쓸 거고 그 다음에 드라이브드 클래스엔 오버라이드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문법이에요. 지금 문법이 별로 등장 안 해. 처음에 등장했던 문법은 콜론이었고 지금 등장하는 거는 오버라이드하고 페어로 나오고 있는 버철. 얘는 베이스, 얘는 드라이브드. 심지어 얘는 C++ 2011 이후. 지금은 안 쓰면은 에러가 나고 근데 옵션을 줘가지고 안 써도 되게 하면 옛날 버전 컴파일러도 돌아갈 수 있게 돼 있어요. 문장이 길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베이스 클래스를 만든 사람이 이 함수는 내가 보니까는 드라이브드가 뭔지에 따라서 기능이 바뀔 것 같다 라고 판단한 거예요. 즉 게임을 하는데 이 게임의 플레이어는 오로지 하나야.
그럼 only the single one이 돼야 되잖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PS4인데 네트워크 연결을 안 하고 게임을 한단 말이야. 캐릭터를 설정할 철권을 한다 이거지. 그러면 캐릭터를 선택하겠지. 게임상으로 봤을 때는 게임 플레이어는 오로지 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뭘 선택한지 내가 어떻게 알아? 한 놈을 선택했더니만 주먹을 휘둘러. 한 놈을 선택했더니만 장풍을 쏘네. 동작이 다르잖아. 그죠? 동작이 다르잖아. 따라서 사람을 나눈 거야. 넌 뭐 할 거냐? 난 주먹질하는 애 만들 건데요. 너는? 전 장풍 쏘는 애 만들 건데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난 아무것도 안 하잖아. 게임 캐릭터 나 하나여야 되는데 내가 재면 주먹질을 할 거고 내가 재면 장풍을 쏠 거 아니야. 그럼 나는 선언해. 난 니네 잘 모르겠으니까 나는 버철이야. 난 가짜거든. 니네가 모르겠는데 나는 그냥 그 푸시원 푸시투 할 테니까 네가 푸시원 할 때 주먹질하고 싶으면 하고 네가 푸시원 할 때 장풍 쏘고 싶으면 장풍 쏴. 여기까지는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잊어버리고 따라서 나는 버철이고 니네가 날 짓밟고서 니네 마음대로 해. 이게 오버라이드야. 그래서 베이스 클래스의 버철을 선언하는 이유. 난 모르겠는데 니네가 아무리 봐도 바꿀 것 같아. 따라서 나는 버철이야. 가짜니까 니네가 짜, 니네가. 그리고 니네는 나를 짓밟고 지나간다는 의미에서 밟고 지나간다고 오버라이드라고 반드시 써. 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라고. 그거를 이제 코드에서 봅시다. 버철! 그래서 나왔어. 베이스 클래스에 있어야 돼. 표현이 너무 과격하고 이게 동영상으로 들어가서 딴 사람이 보면 뭐 이성호 교수가 알아서 하겠지 뭐 씨. 다음 학기에 드디어 이제 이게 6개로 펼쳐지고 이 동영상이 이제 몇 명이냐 180명에서 약 240명에게 동시에 이제 오픈이 되는 건데 여러분들 그래서 막 출석 부르고 이랬던 거 다 지웠어. 여기 쓱 얼굴 지나가는 것도 지우고 다 지우고 있어요. 자, 그래서 버철은 베이스, 오버라이드는 드라이브드 클래스에 있어요. 버철에 있는 애는 뭐라고 했느냐? 드라이브드 클래스가 나중에 커스터마이즈는 개선할 수도 있고 내가 하는 기능을 없애고 지가 딴 거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거를 하도록 열어주는 거예요. 버철. 그러면 받은 애는 무조건 이걸 오버라이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인정하면 그냥 냅두면 되는 거고 본인이 인정 못하겠다. 그런 경우에는 오버라이드를 써가지고 바꾸는 건데 코드를 보면 금방 이해가 돼. 항상 느끼지만 점점 코드는 길어지고 이제 슬라이드를 4개로 쪼갠 코드를 보는 거 이제 항상 길어지는데 인내심과 끈기를 가지고 읽어보면 돼요. 자 봅시다. 첫 번째 슬라이드는 텍스트 클래스예요. 텍스트라는 클래스가 하나 등장하고 두 번째 슬라이드는 텍스트를 부모로 삼고 있는 팬시 텍스트. 퍼블릭으로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다 봤는데 프라이빗 안에 하나 있고 퍼블릭 펑션들이 있네. 세 번째 등장하는 애는 fixed text라고 부르는 클래스인데 마찬가지로 텍스트에서 봐서 즉 텍스트라는 애를 베이스로 삼아 fixed text와 fancy text가 존재하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자, 그럼 fixed text 클래스 텍스트 베이스가 되는 애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보자고. 아무것도 선언하지 않은 가운데 멤버 데이터가 나타났으니 얘는 프라이빗한 텍스트고 수업 시간에 배웠던 스트링 타입이네. 문자열을 저장할 수 있어요. 퍼블릭으로 디클레어를 했으니까 밑에 있는 펑션들과 데이터는 다 퍼블릭으로 오픈이 되는 건데 처음에 나온 거는 컨스트럭터네. 함수의 이름과 클래스 이름이 동의하고 이거는 이니셜라이제이션 리스트죠. 뭔가를 받으면 여기 있네. 컨스트럭처에서 스트링을 하나 받으면 그걸 가지고 본인의 멤버 데이터인 텍스트를 초기화하네. 받아서 그냥 바로 저장하고 마는구만. 함수가 2개 있어. 하나는 get 함수, 하나는 append 함수. get 함수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값을 바꾸지 않는 거를 나타내기 위해 컨스트가 됐네. 안으로 들어가면 되게 단순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멤버 데이터인 텍스트를 리턴하고 말아요. 리턴 타입이 그래서 스트링이야. 근데 앞에 보니까 버철이죠. 버철 글자는 펑션의 맨 앞에 써요. 따라서 이 의미는 클래스 텍스트를 설계한 자가 get 펑션이 현재 워킹하지? 작업하는 거야. 근데
텍스트 클래스를 베이스로 삼아 만드는 애들은 get 펑션을 바꾸거나 기능을 강화하거나 why not 그런 여지를 연 거예요. 두 번째, append 펑션 앞에도 버철이 있어. append를 보니까 스트링을 하나를 받는데 레퍼런스를 받아서 주소값으로 취하는데 실제 그 값을 가서 건들진 않네. 컨스턴트니까. 하는 일을 봤더니 텍스트 더하기는 엑스트라. 결국은 스트링 연산자에도 이렇게 스트링에 대해서도 연산자 오버로드에 의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멤버 데이터 텍스트에 새롭게 받은 엑스트라를 더하는 거죠. 이 예제가 여기 바로 있어. 처음에 만들 때 plain이라는 글자를 줘서 출력을 하면 plain, A라는 알파벳을 추가하면 plain A, 여기다 또 B라는 알파벳을 추가하면 plain B가 되는 거죠. 바로 가보자고. 텍스트 T1에 plain을 줬어. 그리고 쭉 얘만 보는 거야 지금. 쭉 내려가서 T1에 get을 했어. 그럼 plain 글자가 나온 걸 시아웃 했으니까 plain. 그 다음에 T1에 A append 했어. 우리가 append 하면 그냥 아무것도 없이 더하기만 했잖아. 그래서 plain large A가 돼 있고 plain large A. B를 더하니까 plain large A에 large B가 출력이 된 거죠. 자, fancy 텍스트는 베이스로 텍스트를 잡았는데 뭐가 많네. 자세히 쳐다보니까 left bracket, right bracket. 이게 왼쪽 오른쪽 감싼다는 얘기겠지. 커넥터, 뭔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연결하는 게 뭔가 있나봐. 모두 다 스트링이야. 컨스트럭터를 내려왔어. 그랬더니 받는 게 많아. 맞겠지 뭐. 레프트 받아야지, 라이트 받아야지, 커넥터 받아야지에 본인 정보도 받잖아. 그리고 자세히 쳐다보면은 결국은 레프트 브래킷은 레프트로, 레프트 브래킷에 레프트 값을, 라이트 브래킷에 라이트를, 입력 파라미터로 받은 라이트를 라이트 브래킷으로 집어넣으라는 이니셜라이제이션 리스트죠. 입력 파라미터로 받은 콘을 이니셜라이제이션 리스트에 따라 커넥터에 넣죠. 근데 맨 앞을 보면 텍스트 가로 열고 t 가로 닫았죠. 텍스트 펑션에다가 t를 주는 게 아니고 본인의 베이스 클래스에 들어가 있는 t 클래스 데이터를 지금 컨스트럭터 강제 호출한 거예요. 본인 안에 있는 베이스 클래스를 강제로 호출해서 거기다가 컨스트럭터 t 값을 인풋 파라미터를 줘버린 거야. 왜? 프라이빗잖아. 점 찍고 못해. 점 찍고 못하니까 기본적으로 근데 내가 그 얘기를 안 했구나. 프라이빗인데 왜 못 갑니까? 내가 여기 와서 설명하려고 대충 했는데 프라이빗한 거는 퍼블릭을 쓰던 프라이빗를 하건 간에 프라이빗가 되는 게 아니고 안 보여요. 히든 있긴 있어요. 단계별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뭐였느냐? 베이스 클래스에 퍼블릭이 있는데 그거를 퍼블릭으로 하면 퍼블릭으로 받았지. 베이스 클래스에 퍼블릭이 있는데 프라이빗를 통하면 프라이빗가 됐어요. 근데 베이스 클래스에 애시당초 프라이빗라고 되어 있으면 헷갈리지는 말아야 되는데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자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상 베이스 안에 갇혀버린, 그러니까 자식마저도 접근 불가한 본인의 프라이빗 처리가 돼 있어. 프라이빗하고 그거잖아. 내 바깥에 있는 아무도 건들지 마. 그러니까 부모님의 재산이 모두 본인의 재산은 아니잖아, 자식의. 부모가 프라이빗라고 선언을 하면 자식도 못 읽어. 그걸 보여준 거야. 근데 아버님이 카드를 줬어. 사랑하는 아들아, 이것이 내 프라이빗한 재산을 들어가기 위한 카드란다. 그러면 카드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잖아요. 즉, 우리가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만들 때의 데이터는 대부분 다 프라이빗 처리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랩할 때도 나왔지만 프라이빗 데이터에 대해서 외부에서 접근을 원한다면 get이나 set 펑션을 만들어서 해주라 그랬잖아요. 똑같은 원칙에 의거 베이스가 이거는 자식놈도 싫어, 내 거야 라고 했으면 그 정보에 대한 액세스는 외부에서 하던 것과 드라이브 돼서 하는 것이 똑같으니 get 펑션, set 펑션에 의해서 접근 가능한 거예요. 드라이브다라 그래서 다 가지고 있지만 베이스에서 프라이빗으로 선언을 한 거를 무조건 멤버 인형 접근 불가하고
베이스 클래스가 프라이빗으로 선언을 하면서 접근을 허용하기 위한 get 펑션, set 펑션이 있으면 드라이브드도 그 펑션을 통해서 접근해야 돼요. 그 의미가 hidden. 있기는 있어. 감춰져 있지. 따라서 외부에서 get 펑션, set 펑션을 호출해서 접근했듯이 나도 get 펑션, set 펑션으로 호출해야 되고 바로 텍스트로 접근하는 건 불가. 그러니 지금 퍼블릭으로 열려있는 컨스트럭터를 통해서 본인의 베이스 클래스에 있는 멤버 데이터 텍스트의 값을 t로 세팅한 거예요. t로. 이게 이거야. 프라이빗을 퍼블릭으로 한다 해도 히든이고 프라이빗을 프라이빗으로 해도 히든이고. 그래서 지금 요거 설명했고 요거 설명했고 요거 설명했고 요거 설명했어요. 늦게 들어온 사람은 이제 막 헷갈릴 거다. 어쩔 수 없지 뭐. 동영상을 다시 보도록 하더라. 자, 어쨌든 그래서 fancy 텍스트 컨스트럭터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우리가 버추얼로 두 개를 했었어. get하고 append. 지금 보면 get이 있어. append도 있어. 버추얼은 앞에 썼는데 오버라이드는 뒤에 써요. 그래서 get 펑션 오버라이드 하네. append도 오버라이드해. 오버라이드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get 펑션에 리턴을 하는데 많이 들어있어. 처음에 레프트 브래킷을 출력하네. 더하기 텍스트 베이스 클래스의 get 펑션. 지금도 보면은 바로 우리가 베이스 클래스에 있는 텍스트를 접근 불가하니까 뭘 했어? 텍스트에서 열어놓은 get 펑션을 호출했어. 그래서 베이스 클래스인 텍스트 클래스의 get 펑션을 호출해서 본인 안에 있는 베이스의 이 텍스트를 끄집어냈고 라이트 브래킷을 했네. 바로 오른편을 보게 되면 이게 나오지. fancy라는 글자를 t로 받고 레프트 브래킷을 브래킷 2개, 라이트 브래킷을 오른쪽에 2개 둔 거예요. 2개. 그 다음에 보게 되면 append는 값을 받으면 오버라이드 했어. 커넥터 더하기 엑스트라네. 엑스트라는 이 새로 받은 거지. 그치? 근데 지금 이거를 어디다 줬느냐? 베이스 클래스의 append 펑션을 호출해서 베이스 클래스의 append 펑션의 인풋 파라미터로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커넥터에다가 새로 전달받은 엑스트라를 준 거예요. 이 기능은 뭐냐? append 안에 append 있고 get 안에 get 있죠. 이거는 위에 있는 거를 덮어 쓰기는 했는데 기능을 버리진 않았어. 이건 기능을 추가한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fancy 텍스트도 한번 돌아가는 거 보자고. fancy 텍스트 key2를 호출하는데 데이터는 fancy며 왼쪽은 요 박스에 2개, 오른쪽은 박스에 2개. 더 할 때에는 앞글자와 뒷글자 사이에다가 아스테리카 3개 찍으라는 거지. key2만 가자고. key2에 get을 했어. 그러면은 왼쪽 브래킷, 오른쪽 브래킷에 fancy. 그 다음에 뭐 했느냐? append 글자 A 했어. 그러면 커넥터가 등장하겠지. 맞네. 왼쪽 브래킷, 오른쪽 브래킷에 fancy에 캐릭터 A하고 중간에 커넥터 아스테리카 3개. 아스테리카 3개 여기서 줬잖아. B 더했어. 아스테리카 3개 찍고 B. 그죠? 방금 그래서 우리는 뭐 했느냐? fancy 텍스트는 기존에 있는 get 펑션과 append 펑션을 오버라이드 덮어 썼는데 버리진 않았어. 기능을 추가한 거예요. 저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텍스트 T 있잖아요. TXT 아까를 T로 되어 있는 게 앞에서 베이스 클래스에서 정의했던 스트링으로 정의했던 텍스트를 가져온 게 아닌가요? 그러면 소문자로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앞에서 소문자로 적는 게 어디 내가 소문자로 했어? 이거 호출한 건데 컨스트럭터?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면 fancy 텍스트의 fancy 텍스트 컨스트럭터잖아. 이게 처음에 호출이 될 때 언제 호출이 되겠어? fancy 텍스트가 만들어질 때 호출했겠지. 컨스트럭처 그 테스트 값에 이렇게 넣어주는 거 아닌가요? 넣어주는 게 아니고 최초 탄생이잖아. 소맥이 탄생하려고 그러면 맥주 한 잔과 소주 한 잔이 필요하지. 그치? 지금 한 행위는 자식 클래스를 우리가 맥주잔에 맥주를 채운 거라 그러면 소주잔에 소주를 만들어서 지금 첨벙 빠뜨린 행위. 즉 최초로 만들어지잖아. fancy 텍스트를 그러니까 프로그래머 입장으로 보자고.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fancy 텍스트로 호출했잖아. 이 안에 있는 베이스가 뭔지 이 사람이 아나?
모르지. 그러면은 내 안에 베이스가 텍스트가 있다는 건 누가 아나? 펜시가 알잖아. 즉 드라이브드 클래스만이 본인 안에 베이스 클래스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본인의 컨스트럭터가 실행이 되면서 그 드라이브드 베이스를 만든 거야 지금. 본인이 알잖아. 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기 T자가 소문자가 되어야 이렇게 말씀. 소문자. 네. 여기 이거잖아. 아니 그 앞에 텍스트에 T자. 앞에서 소문자로. 세문자인데 어디서 소문자? 아 클래스로 정의를 해야 되나요? 그전 스트링. 컨스트럭터야 컨스트럭터. 아 여기 지금 이거 생각하는 거야? 아 예. 다시 설명할게. T자. 그러니까 이해가 중요한 거야. 잘 멈췄는데 다시 베이스 클래스의 퍼블릭인 애들은 퍼블릭 인헤리턴스를 쓰면 퍼블릭으로 남아요. 그래서 이 예제가 등장한 거야. 베이스의 퍼블릭인 F를 드라이브드에서도 베이스를 퍼블릭으로 받았으니 드라이브드에는 F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점을 찍어서 F를 호출했죠. 결국은 위를 모르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 아, F라는 펑션이 드라이브드 클래스 안에 있는데 퍼블릭이니까 내가 이렇게 호출할 수 있구나. 맞죠? 근데 베이스의 퍼블릭인 애를 프라이빗으로 하게 되면은 프라이빗가 돼버린다고 그랬어요. 이거에 대한 예가 이거야. 결국은 내가 그래? 실행을 하는데 이번에는 에러가 났어. 왜 에러가 났지? 자세히 쳐다보니까 여기가 프라이빗으로 바뀌었네. 결국은 위까지 올라가면 베이스에 분명히 퍼블릭의 F가 있긴 있는데 프라이빗을 통과하면 여기 글자가 안 써져 있어서 그런데 얘가 지워지고 이게 프라이빗으로 쓰여진 거하고 똑같은 효과인 거죠. 그러니 점을 찍고 호출하면 될 리가 없었던 거지. 프라이빗은 뭘 해도 히든이야. 안 보여. 드라이브드 자식 입장에서 아버지가 몰래 숨겨놓은 통장 계좌는 안 보여. 결국은 그 계좌에 접근하려고 그러면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입구를 통과해야 되니 별도의 퍼블릭 함수를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별도의 퍼블릭 함수를 호출한 거야. 하고 싶은 건 뭔데? 나는 베이스 클래스에 있는 이 값을 세팅하고 싶은데 세팅할 방법이 없잖아. get 펑션으로 못하잖아. 어펜드로도 못하잖아. 컨스트럭터도 프라이빗는 무시를 못하는 거야. 컨스트럭터도 지금 그래서 퍼블릭으로 선언을 하고 있죠. 그리고 컨스트럭터 항상 퍼블릭이어야 돼. 그래서 지금의 예제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1타 2P를 노린 거고 이 책의 저자도 이쪽에서 멈춰가지고 네가 헷갈릴까봐 이렇게 열심히 써놨어. 그래서 심지어 따라서 팬시 텍스트가 최초에 만들어지면서 만약에 이런 거 안 했어. 이거 안 하면 베이스 클래스가 자동으로 만들어져. 드라이브드 클래스 안에는 베이스 클래스가 있는데 호출되는 시점으로 보면 프로그래머는 분명히 드라이브드 클래스를 먼저 호출했잖아. 그러면은 밑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걸 채워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베이스 클래스도 자동으로 호출이 돼. 따라서 자동으로 호출하고 난 다음에 값을 세팅하는 방법을 set 펑션을 만들어서 하면 되긴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이 하고자 한 거는 단순하게 우리가 컨스트럭터한테 내가 지금 받은 값을 직치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퍼블릭으로 이미 선언이 되어 있는 드라이브드 클래스의 컨스트럭터로 강제 호출하면서 컨스트럭터한테 값을 주면 결국 이 줄의 의미 얘는 여기로 얘는 여기로 전달함과 동시에 드라이브드 클래스가 베이스 클래스를 만들어서 거기다 또 값을 집어넣은 거예요. 따라서 다시 얘기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혹은 이제 시간이 나오면 이 한 줄을 실행해 보면 컨스트럭터를 호출해서 안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나와. 컨스트럭터 들어갔다 나오는 게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본인이 얘기했던 거에 답이야. 보게 되면 텍스트를 하면 좋은데 텍스트는 프라이빗잖아. 그러니 아까의 유전의 법칙의 조건상 히든이거든. 히든은 프라이빗가 아니야. 아예 안 보여. 있기는 있는데 아예 안 보여. 그럼 어떻게? 보이는 걸 통해서 접근해야지. 지금 정의된 환경 안에서 보이는 거라고는 유일하게 컨스트럭터밖에 없어. 그리고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거? 컨스트럭터를 강제 호출해 주는 거지. 안 그러면 이제 돌아가서 해보면 여기를 지우고 이 안에서 베이스 클래스, 그러니까 다른 방법, 텍스트에는 셋 펑션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셋 펑션을 퍼블릭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셋 펑션을 만들고 셋 펑션을 퍼블릭하고 그 셋 펑션이 t를 받으면 텍스트에 쓰게. 그리고 나서 이걸 지워버리고 팬시 텍스트의 컨스트럭터 안에서 셋 펑션으로 호출하는 거는 여기였잖아. 베이스 클래스의 이름에다가 셋 펑션을 호출하고 요 t를 전달하면 그것도 되는 거죠. 이게 안 헷갈리는 방법인데 그냥 한 번 좀 헷갈리라고 한 거고 그래서 이렇게 쓴 거지 뭐. 저는 이게 보통 컨스트럭터가 어떤 값들이 원래 저기 아무것도 안 적혔으면 원래 프라이빗으로 자동으로 지정이 되죠. 근데 저기서 그냥 컨스트럭터 쓸 때는 프라이빗 있는 거를 그냥 그대로 가져오길래 딱히 이런 만약 베이스로 저거를 유전을 해서 받았으면은 그래도 프라이빗라도 그대로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소문자 t라고 쓰면 다른 거하고 똑같은 의미잖아. 멤버 데이터인 텍스트에다가 t 값을 넣으라는 건데 팬시 텍스트 입장에서는 text 소문자로 되어 있는 애가 안 보이더라고. 그냥 프라이빗라기보다는 그냥 아예 그냥 히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히든. 알 수가 없어. 우리 아버지가 죽었는데 다음날 보험회사가 와가지고 너는 10억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 주는 거야. 알 수가 없어. 자수 안 하시면. 따라서 퍼블릭 펑션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은 그 텍스트 T를 쓰면서 일어나는 변화가 뭐죠? 요거 네, 그걸 쓰면은 구체적으로 뭐가 바뀌는 거예요? 임플리시트하게 그러니까 드라이브드 클래스가 만들어질 때 베이스 클래스도 만들어요. 당연하지 않겠어? 그래야지 드라이브드 클래스 안에 베이스가 있겠지. 얘네들이 강제로 호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자동으로. 근데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디폴트 컨스트럭터한테 인풋 패러미터 준 거를 우리가 한 적이 없어요. 결국은 인풋 패러미터를 뭔가를 줘서 베이스 클래스에 있는 값을 쓰고 싶은 거지. 딱 그 용도인 거지, 사실은. 컨스트럭터가 원래 만들어질 때 그 초기 값수를 전달하고 마는 거잖아. 근데 내가 초기 값을 전달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 때에 저런 식으로 패러미터를 주는 컨스트럭터로 호출하는 거죠. 근데 저기에서는 중괄호 밖으로 빼서 근데 그거 빼가지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이니셜라이제이션 리스트지. 근데 그러면은 중괄호 안에 넣으면은 텍스트 T를 하고 어디다가 여기다가 넣는다고? 그 커넥터 콘 옆이요. 얘 여기다가 아니 밑에 여기 밑에 아니 거기 말고 그 중괄호 열고 닫고 하는 거죠. 중괄호가 여기?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를 여기서 안 하고 이걸 지워버리고 이 안에서 첫 번째 줄을 쓰면 그 첫 번째 줄을 쓸 때쯤에 이미 드라이브드 클래스가 베이스 클래스 이미 만들어 놓을 거거든, 묵시적으로. 그러면 그 안에서 텍스트 땡땡의 set 펑션을 여기서 쓰라는 거지. 그것도 된다는 거야. 이해돼? 이 사람들? 컨스트럭터를 가져올 때는 딱히 이렇게 txt하고 땡땡 이거 안 해줘도 돼. 여기서 가져왔다 이런 식으로 저기 아래서 텍스트 겟 할 때는 써주셨는데 셋 할 때는? 다시 그래서 오버라이드 저 빨간색 아래쪽에 텍스트하고 이렇게 거기서 가져왔다고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적어주셨잖아요. 적었어요. 그러니까 저기서는 그거 안 해줘도 되나? 저기도 엄밀히 말하면 컨스트럭터를 가져오는 건데 텍스트라는 그 위쪽에서 get 펑션? 사실은 이건 안 해도 되는데 이 사람이 취향인 것 같아. 끊임없이 이 사람은 틀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 이유는 이해가 되지 않아? 멀티플 인헤리턴스를 이 사람은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 그래서 끊임없이 이 책의 저자는
클래스나 아니면은 그 앞에 프리픽스를 계속 손으로 써주고 있어요. 안에까 길게. 유전으로 바꿔놓으면 사실 안 적어줘도 되는 건 거지. 하나 저기 있어. 내 거니까. 퍼블릭은 다 내 거니까. 예. 맞아. 디스 펑션도, 아니, 디스 포인터도 안 써도 되는데 이 사람은 계속 쓰고 있어. 이 사람은 지독한 문법주의자예요.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봐봐봐. 우리가 프라이빗 데이터에 접근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퍼블릭 펑션이 있었어야 돼요. 맞지? 근데 프라이빗으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안에 있는 애를 선언하면 바깥에 있는 애는 안 보여. 사실상 히든을 만든 거야, 이것도. 그치? 자, 그래서 순서대로 잘해보자고. 우리가 get 펑션하고 더하기만 했는데 여기 set 펑션을 만든 거야. set. set하고 input 파라미터로 텍스트를 주면 그 set 펑션이 텍스트를 받아서 이거를 초기화하도록. 만약에 set 펑션을 만들었다고 여기 set자를 하나에 넣어보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텍스트라고 불리우는 클래스 텍스트의 프라이빗 멤버 데이터에 값을 쓰고 싶을 때 두 가지 툴을 만든 거예요. 하나는 뭐야? 컨스트럭터로 호출할 때에 컨스트럭터를 만들면서 패러미터를 줄 수 있는 하나가 있지. 두 번째로는 디폴트 컨스트럭터, 즉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에서 객체는 만들어지고 텍스트는 있으나 개배지가 있는데 내가 set 펑션을 호출할 수 있겠지. 다시 set 펑션을 우리가 하나 만들어서 퍼블릭 안에 두면 그리고 set 펑션으로 이 프라이빗 데이터 텍스트를 초기화할 수 있게 하면 우리는 이 클래스 텍스트로 만들어지는 객체 안에 저 텍스트 멤버 데이터를 초기화하는 두 가지 툴을 얻은 거예요. 하나는 컨스트럭터를 사용을 해가지고 만들어줄 때 값을 줘서 채우는 거지. 두 번째는 일단은 텍스트로 오브젝트나 뭐 하나를 만들겠지. 그리고 나서 set 펑션으로 쓰겠지. 이거 이해하지? 그대로 안고 가는 거야. 어디로? 자식으로. 결국은 드라이브드 클래스가 호출이 돼서 만들어지면 지금 복잡한 멤버 데이터의 초기화를 집어넣는 거를 먼저 보여줘서 그런데 아무것도 안 넣었다면 어디? 이 경우로 돌아오자고. 내가 베이스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드라이브 클래스 myD를 만들면 드라이브드 클래스를 만든다는 건 당연히 여기에 있는 것도 만들어지지만 뭐가 더 만들어져야 돼? 위에 있는 게 만들어지지. 그럼 이 얘기는 뭐야? myD 드라이브드 컨스트럭터는 당연히 본인도 만들면서 당연히 베이스 클래스 컨스트럭터도 호출한 거야.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그치? 이 스킴을 이어간다면 즉 우리가 드라이브드 클래스에 컨스트럭터가 없다는 거는 디폴트로 호출된 거지. 근데 베이스 클래스가 이 안에 있다는 걸 증명을 했으니까 디폴트 컨스트럭터였던 드라이브드에 있는 컨스트럭터가 베이스에 또 디폴트 컨스트럭터로 호출한 거지. 그대로 안고 가는 거야. 그대로 디폴트밖에 없어.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 텍스트를 주고는 싶어. 근데 디폴트 쓸 거야. 그럼 이거 못 쓰지. 이거 지워버리자고. 지워버렸을 때 결국은 이게 드라이브드고 얘가 베이스라던 앞에 상황하고 똑같이 만든 거야. 그리고 이거 지워. 이 머리 아픈 얘 지워버려. 자, 그러면 우리가 팬시 컨스트럭터가 여기 있지만 우린 모두 상상할 수 있잖아. 드라이브 베이스 클래스의 컨스트럭터가 자동으로 호출이 되겠군. 맞지? 그 상황에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똑같은 짓을 할 수 있는 거지. 이 가로 열고 닫은 이 사이에 이 사람이 좋아하는 문법대로 해주자고. 베이스 클래스의 이름이 텍스트에 컬럼 2개 찍고 set 펑션을 한 다음에 t 값을 거기 인풋 패러미터로 줘버릴 수 있겠지. 맞지? 맞지? 그치? 이게 여러분들의 오해가 없는 가장 쉬운 거지. 그치? 그러면 제가 지금 이상해 보이는데 사실은 굉장히 내추럴한 거랬어. 우리는 이미 클래스 이름을 쓰고 한 칸 띄우고 객체를 주며 가로 열고 입력 패러미터를 너무 많이 줘봤거든. 맞지? 그냥 그거야. 오토로 만들어진 컨스트럭터가 아닌
내가 만들어서 개입하겠다고 선언을 한 그 컨스트럭터에게 인풋 파라미터를 준 행위일 뿐이에요. 너무 고민을 많이 안 해도 돼. 그래서 두 개야. 이미 우리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에서 멤버 데이터의 값을 초기화할 때 만들 때 가로 열고 닫고 주거나 아니면은 펑션으로 줬잖아. 지금은 가로 열고 닫고 한 그거에 준 거야. 유저 크리에이티드로. 이거를 쓰기 싫으면 우리 컨스트럭터 룰 배웠잖아. 하나라도 쓰면 디폴트도 만들어야 된다. 디폴트 만들면 이거 안 해도 돼. 자동으로 만들어 줄 거야. 그러면 자동으로 만들어 줬으니 이 안에서 라이팅을 하면 되는 거죠. 라이팅을. 결국은 여러분들의 지금 오해가 생기고 있는 건 컨스트럭터가 만들어지는 거는 바깥에서 그거를 쓰고자 할 때에도 컨스트럭터가 호출이 돼요. 근데 드라이브드 클래스가 생기고 그 드라이브드 클래스를 만들 때에도 또 자동으로 호출이 돼. 자동으로. 그래서 이 순서 내가 호출하지 않았지만 벌어지는 일들인 거지. 당연한 게 디스트럭터도 똑같아. 내가 디스트럭터를 얘를 없애버리면 당연히 연쇄 반응에 의해서 베이스 클래스의 디스트럭터도 호출해. 눈에 안 보이건 뿐이지. 그렇죠? 그래서 이건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우리가 이미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유전의 법칙과 상관없이 만들어서 인풋 파라미터를 주면서 선언했을 때 그거를 실현한 거예요. 그럼 이게 아니면 어디서 하겠어? 가로 열고 닫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클래스 텍스트에 이런 텍스트 쓰고 뭐 하나 만들면 이건 베이스 클래스가 아니고 이건 멤버를 만든 거야. 다시 요 가로 열고 닫았는데 여기다가 클래스 베이스 클래스의 이름인 TEXT, 라지 TEXT를 쓴 다음에 여기 A를 쓰면 얘는 fancy 텍스트에서 fancy 텍스트 컨스트럭터가 만들어질 때 로컬한 오브젝트를 만든 거고 컨스트럭터가 파괴되면 없어지는 애를 만든 거지 얘에 해당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서 한번 해보라는 거지. 여기 디폴트도 하나 만들어서 이거 지우고 디폴트로만 여기서 세팅해보는 거. 그 다음에 이거 냅뒀으면 여기 인라인으로 들어가서 정말 실행이 되는지를 한번 해보라는 거야. 문법은 없는데 설명은 더럽게 열심히 하고 있잖아. 그쵸? 이런 거야.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이제 하산을 시작하고 있는 건데 하산하려고 그러면 그거잖아니까 열심히 막 주먹 휘두르고 뭐 철심장하고 막 범법 배운 다음에 결국 뭐라 그래? 야, 깨달음을 얻고 나와라. 그럼 거기 들어가가지고 뭐 괴물이 나타나기도 하고 뭐 사실 배운 건 없는 것 같은데 득도 있다 그러고 나오잖아요. 테크닉은 다 배운 거고 이거는 사실 방금도 그랬잖아. 똑같은 건데 옆에서 불렀느냐 안에서 불렀느냐에 대한 포메이션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자, 그럼 좀 더 나와봅시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오버라이드가 결국은 여기 있는 거는 베이스 클래스에 있는 get이나 append를 써요. 내가 더 하는 거지. 더 많은 일을 하는 거였어. 이 양반이 좋은 책이니까 의도했던 답변 질문을 했어. 자, 그 다음은 픽스 테스트. 얘는 좀 골 때려. 이제 흔들리지 않지. 픽스 테스트의 이니셜라이제이션 리스트예요. 콜론 찍었다는 건. 근데 똑같잖아. 베이스 텍스트의 이름인 텍스트를 열고 가로 열고 닫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지웠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이것도 지우고 여기 콜론 찍으면 세미콜론 찍으면 그냥 텍스트 오브젝트를 만들면서 fixed라는 초기화 값을 준 거하고 똑같잖아. 똑같죠? 자, 근데 지금은 뭐야? 컨스트럭터가 본인의 베이스 클래스에 있는 멤버 데이터를 fixed로 호출하는 거를 호출해 놓고서는 아무 짓도 안 해. 뭐야? 근데 심지어 append를 봤더니 오버라이드를 해가지고 append 펑션을 바꾸기는 했는데 아무 짓도 안 해. 이거는 하려면 불러야 돼. 안 불렀어요. 이건 뭐냐? 베이스 클래스에 있는 append 펑션을 무력화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거야. 또 이렇게 상상력이 발휘가 돼가지고 컨스트럭터하고 막 엮여가지고 똑같은 펑션이 호출이 되면 자동으로 베이스 클래스에 append가 호출이 되고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야. 컨스트럭터, 디스트럭터만 그래요. 얘는 뭘 받기는 하는데 아무 짓도 안 해. 그리고 또 하나. 버철은 두 개가 있었어요. get이 있었는데 get은 없어.
충분하다는 거지. 그래서 뭔 소리냐? 원래 get 펑션이 해야 되는, 내가 텍스트가 있으면 돌려주는 거는 그냥 그거대로 하는 거고, 이 경우에는 마찬가지인 거야. 나는 새로 get 펑션을 선언을 안 하니까 무조건 뭘 줘도 픽스드를 채우고, 그 get 펑션이 호출되면 베이스로 가서 무조건 픽스드만 출력하겠죠. 자, 그래서 실행을 시키면 T3 보자고. T3 만들었는데 input 파라미터 안 줘. 원래 없잖아. 결국은 픽스드 그리고 디폴트로 채웠어. 뭐를? 베이스 클래스의 멤버 데이터 소문자 txt를 픽스드로 채운 거고, get했어. 픽스드지 뭐. 값을 줬어. 무시했단 말이야. 그러니 출력을 하면 또 픽스드야. b를 줬어. 또 무시했단 말이야. 출력하면 또 픽스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베이스 클래스에서 우리가 두 개를 만들어 봤고, 그 다음에 팬시인 경우에는 오버라이드를 통해서 기능을 추가해 봤고, 그 다음에 이 픽스드인 경우를 사용을 해가지고 기능을 막아봤죠. 이거 총 쏘는 게임이야, 솔직히. 총 쏘는 게임이에요, 이게. 맨 뒤에 있어, 슬라이드가. 그 전에 얼마나 상상력이 잘 돌아가는지 한번 볼까? 득템한 거야. 혹은 페널티 물은 거. 시작은 베이스 아이템이었어. 게임을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로켓 우주선을 하나에 선택받은 거야. 앞으로 총 쏘고 가. 뿅뿅뿅뿅뿅뿅뿅뿅. 첫 번째 득템이 팬시 텍스트야. 그럼 뭘 하느냐? 앞에서 쏘는 거는 하는 거지. 이를 추가로 하네. 즉, 옆으로. 상상이 돼? 처음에 득템한 애는 그냥 본인은 플레인이야. 그래서 플레인하고 있어. 열심히 앞쪽으로 총을 쏘는데 가다가 오 득템한 거야. 별 하나 먹었어. 그랬더니 얘가 변신했어. 뭐로? 팬시한 애로. 그래서 이제 옆으로도 쏴. 근데 젠장 돌에 부딪혔어. 그랬더니 총 쏘는 걸 막아버렸어. 이게 이 유전의 법칙을 지금 이렇게 침튀겨가면서 설명을 하면서 버철과 오버라이드를 열심히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그 이유예요. 이유. 이제 뒤에 그게 나와. 뒤에. 자, 여기까지 왔어요.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소주잔, 맥주잔에다가 소주잔을 이렇게 첨벙 채웠어. 그러면 소맥에는 소주가 들어있지. 소맥은 소주야. 당연하잖아. 그건 소주가 아니야? 아니잖아. 여기 소주 들어있잖아.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소주잔에다가 지금 부어버리면 우리 소주잔을 채울 수가 있지. 하지만 소주잔으로는 소맥잔에다 던져봐야 맥주가 없잖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derived 클래스는 베이스 클래스를 이미 안고 있기 때문에 derived 클래스로 베이스 클래스를 덮어버리면 베이스 클래스가 덮어져. 베이스 클래스를 채울 모든 정보를 derived 클래스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베이스 클래스로 derived 클래스를 퍼부어봐야 뭐가 없어. 베이스 클래스만 꼴랑 채워지지 딴 건 안 채워지잖아. 이게 is a relationship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derived class is a base class고 base class is not a derived class. 그래서 이 설명이 나와. 앞에 텍스트 클래스와 fancy 텍스트 클래스로 오브젝트 T1과 T2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무슨 짓을 했느냐? 베이스 클래스인 T1에 derived 클래스인 T2로 어사이먼트를 해버렸어요. derived 클래스를 가지고 베이스 클래스를 덮어버렸어요. 덮어줘요. 덮어줘. 자,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처음에 T1과 T2를 만들어서 각각 get을 하면 앞에 우리가 봤으니까 처음에 plain, 그 다음에 얘는 왼쪽하고 오른쪽 브래킷 사이에 fancy 글자를 출력했는데 덮어버렸어. 덮었다는 거는 결국은 T1에 있는 멤버 데이터인 text, 소문자 txt를 얘가 가지고 있는 txt로 덮은 거지. 즉 plain이란 글자를 fancy로 덮은 거예요. 덮어졌어. 출력하니까 fancy가 됐지. 이걸 그림으로 나타낸 게 결국은 T1이 있고 T2가 있는데 T2는 T1의 정보, 즉 베이스 클래스의 모든 정보가 다 있어. 거의 추가가 있으니 결국은 T2로 T1을 채우면 1대1로 다 채우려고 달겨들었을 때
넌 이거밖에 없어? 그러면은 또 플레인 지우고 팬시 넣어. 된 거지. 역으로. T1으로 T2를 덮으려고 그러면 그냥 컴파일 에러가 나버려요. 왜? C++가 이거는 아니지. 내가 소맥을 줬는데 너는 꼴랑 소주잔 하나를 먹겠다고? 그건 아니지. 너도 같이 먹어야지. 결국은 이때 에러가 나서 컴파일이 안 되는 거고, 이유는 T1으로 T2를 채우려고 그랬더니만 left, right 커넥터에 해당하는 필드를 채울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작은 애를 가지고, 즉 베이스 클래스를 가지고 드라이브 클래스를 덮는 행위는 불가능해요. 자, 이번에는 T3야. T3를 가지고 T1을 덮었어. Why not? 베이스 클래스를 드라이브 클래스로 덮었으니까 문제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서 릴레이션십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항상 중요할 때마다 이렇게 여러 번 복사를 하고 있는데, 위에서 있는 것처럼 이건 리갈해. 뭐를? 드라이브드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베이스 클래스에게 덮는 행위는 항상 맞아요. 왜냐하면 드라이브드 클래스 is a base class. 공학적으로 얘기하면 드라이브드 클래스 안에는 베이스 클래스의 데이터와 펑션이 다 있으니까. 하지만 베이스 클래스로 드라이브드 클래스를 채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애를 더 적은 애가 채울 수는 없지.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천만다행인 거고, 이제 이해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산이야. 중요한 산이라는 건 더 어려워. 더 어려우면 더 어렵고 쉬우면 쉽더라고. 요거를 넘으면 이제 슬슬 하산하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하산이야. 하산. 왜 그러느냐? 쉽게 만들려 주려고 만든 문법들을 배울 거예요.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이해가 돼. 그래서 나중에 응용만 하면 되는데 얘는 이해가 잘 안 돼. 자, 이름도 거지 같은 스태틱 바인딩. 바인딩이라는 것은 연결한다는 건데, 스태틱이라는 것은 무슨 소리냐? 컴파일 할 때 결정하는 걸 우린 스태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컴파일 할 때 결정할 수 있는 정보는 뭐냐? 눈에 보이는 거. 이게 중요한 단어야.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을 하는 게 스태틱 바인딩이에요. 그럼 다이나믹은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난 다음에 결국은 눈에 보이는 대로 안 한다는 거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럼 일단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을 해보자고요. 자, 똑같아. 아까 그 베이스 다시 등장하셨는데, 이번에는 f 펑션이 있는데 vf가 있어. vf는 버추얼로 해서 vf 펑션을 만들었어요. 베이스 클래스에서 버추얼 펑션을 만들었다는 건 드라이브드 쪽에서 개선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막아버리거나 하라는 거잖아. 그래서 원래 드라이브드 펑션에도 또 f가 있어. 아까는 g였는데 얘도 f야 이제. 그리고 요 vf 펑션을 또 오버라이드해서 있어요. 자,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 베이스의 퍼블릭으로 2개, 드라이브의 퍼블릭으로 2개, 또 퍼블릭 관계야. 그래서 드라이브에는 위에 2개까지 다 끌어안고 있지. 그렇지? 얘는 f가 2개나 있는 거야. 근데 f는 다 그냥 노멀한 펑션인데 둘 다 vf가 또 있어. 베이스의 vf는 버추얼로 되어 있고 드라이브드의 vf는 또 오버라이드로 덮어버렸어요. 덮어버렸어. 자, 각각 노멀 펑션이 하나씩 있고 그 다음에 각각 또 버추얼과 오버라이드 펑션이 있어요. 실행을 해보자고. 메인 펑션의 베이스 클래스 오브젝트인 myB, 드라이브드 클래스의 오브젝트인 myD가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는 myB에 f를 호출할 거야. 그러면 myB가 베이스 클래스의 오브젝트니까 베이스 클래스 오브젝트인 이 클래스 B에이스에 가서 f 펑션 얘를 호출하겠지. 그러면 출력하면 나는 베이스 클래스의 펑션 f예요. 나왔네. 그죠? 두 번째, myB의 vf를 호출했어. myB는 베이스 클래스 오브젝트니까 그냥 베이스로 가면 되지. 그 다음에 vf 펑션을 호출하니까 베이스의 vf야. 버철인 거 별 의미 없지. 버철은 자식대의 의미가 있는 거지. 베이스가 있고 조상이 없는데 뭐 얘 호출할 게 이거밖에 더 있어? 그래서 베이스의 vf야. 자, 이제 f가 2개 있어. 드라이브드 클래스 오브젝트인 myD에 f를 호출했어. 눈으로 봤을 때 드라이브드 클래스지? 그치? 그럼 눈으로 봤을 때 드라이브드 클래스니까
야 만나자. 내가 전화를 받았어. 그럼 내가 나가지 우리 아버지가 나가겠어? 눈에 보이는 게 나잖아. 성환아 만나자. 그럼 내가 나가야지. 어떡하겠어. 그치? 눈에 보이는 거대로 해석하는 게 스태틱이에요. 그래서 호출해. 뭐를? 드라이브드 클래스 본인의 F를. 그쵸? 버추얼로 되어 있는 걸 오버라이드 했지만 드라이브드 클래스의 myD로 호출했어. 그러면 지금 니네 눈에 보이는 게 myD가 무슨 클래스의 오브젝트야? 드라이브드잖아. 똑같아. 눈에 보이는 대로. 이성원 나와서 커피 한잔 하자. 그럼 내가 나가야지 뭐. 내가 나간 거야. 드라이브드 클래스의 VF. 이해되지? 자, 이제 가보자고. 두둥. 얘와 얘까지 가는 거야, 이제. C++을 배우면서 처음 미치는 것은 포인터. 근데 C++ 11이 나오면서 편해졌잖아. 편해졌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포인터를 웬만하면 포인터 투 어레이를 하지 말고 그리고 어레이도 쓰지 말고 벡터를 써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쉬워진 거예요, 그게. 쉬워진 거고. 근데 이건 안 쉬워졌어. 폴리모피즘. 여기 문과 있으면 폴리모피즘 해석해봐. 단어의 의미대로. 이거 되게 이상한 단어야. 다향성, 다영성 뭐 이렇게 됐는데 폴리는 다양한 거잖아. 몰핑은 A를 B에 투사할 때 몰핑이라 그래,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있잖아. 액체 괴물을 그 소주컵에 넣으면 이렇게 뭐 술이 많이 등장하죠. 액체 괴물을 소주잔에 집어넣으면 액체 괴물이 소주처럼 생기는 거고 액체 괴물을 이제 별사탕 모양 같은 데 집어넣으면 얘가 별처럼 생기겠죠. 그러면 우리가 액체 괴물이 어떻게 생겼냐고 물으면 알 수가 없는 거잖아. 그렇죠? 지금 보고 있는 코드는 뭐가 바뀌었냐면 이 위는 똑같아요. 그리고 버추얼과 오버라이드를 설명을 하고 베이스 클래스가 드라이브드 클래스 안에 있다는 얘기를 수십 번 반복하는 이유는 요 슬라이드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이제 들어와서 베이스 클래스하고 드라이브드 클래스가 있는 건 똑같은데 달라진 건 하나야. 서로 만드는 거 아니고 그게 한번 봐보겠습니다. 별로 안 커지네. 달라진 건 하나인데 아까는 베이스 클래스로 오브젝트 myB를 만들고 드라이브드 클래스로 오브젝트 myD를 만들었는데 지금 하는 건 뭐냐? 베이스 클래스 타입으로 포인터 P를 만들었어요. 그죠? 베이스 클래스 타입으로 항상 만들어. 드라이브드 클래스로 만들지 않나. 그래서 베이스 클래스 타입으로 P를 만들었는데 밑을 보자고. myB의 어드레스를 P에게 주고 myD의 어드레스를 P에게 주죠. 그리고 P의 F로 호출하고 P의 VF로 호출해. P의 F로 호출하고 P의 VF로 호출해. 이 줄은 다르지만 이건 같아. 그쵸? 이 줄은 다르지만 이건 같아. 여기서 문제 나가는 거지. 그럼 myB와 myD는 무슨 타입일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베이스 타입의 포인터 P니까 둘 다 베이스여야 되는 건가요? 가 아니고 이거의 답은 이렇게 될 거예요. 둘 다 가리킬 수 있어. 빨간색만 바꾼 거야, 이건데. 자, 우리가 만약에 베이스 클래스 타입으로 해가지고 포인터 P를 만들었어요. 근데 myB는 베이스 타입의 오브젝트고 myD는 드라이브드 클래스 타입의 오브젝트야. 쉬운 거부터 하는 거지. 자, myB의 어드레스를 P에게 줬어요. 그리고 P가 가리키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 클래스 안에 있는 퍼블릭 펑션 F로 호출하면 컴퓨터 메모리에 지금 뭐가 있어? myB 오브젝트가 있지. myB 오브젝트는 뭐로 태어나네요?
베이스 클래스의 오브젝트로 태어난 애예요. 그래서 포인터로 찍고 위로 올라가 봤더니 베이스 클래스고 F 펑션이 어딨나 뒤졌더니만 얘야. 그래서 호출하고 나니까 뭐가 나왔냐? 베이스 클래스의 F 펑션을 호출했어요. 두 번째, 포인터 P가 가리키고 있는 myB로 가서 VF 펑션을 호출했어요. 얘밖에 컴퓨터 메모리에 더 있어? 따라서 출력을 어떻게 했느냐? 베이스 클래스 안에 있는 VF 펑션이라고 했어요. 헷갈릴지 모르는 게 지금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한 드라이브드 클래스의 오브젝트인 myD. myD에는 F 펑션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드라이브드 클래스 안에서 본인이 만든 게 있고 하나는 베이스 클래스 안에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가리키고 난 다음에 즉 myD를 P가 가리킨 후 F를 호출하라고 했어. 자, 우리 흔들리지 맙시다. 흔들리지 말라고 얘기한 건 스태틱 바인딩. 스태틱 바인딩은 뭐였냐면 버추얼과 오버라이드가 없는 애야. 버추얼과 오버라이드가 있기는 있어. 있기는 있는데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거야.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할게. 자, 이거에 대해서 빨리 답을 하면 성공적이야. 포인터 P는 무슨 타입? 베이스. 버추얼과 오버라이드가 없으면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버추얼과 오버라이드를 왜 열심히 설명했겠다. 이것 때문에 설명하려고 그러거든. 요 다음 거. 일단 눈으로 보이는 거. 버추얼과 오버라이드가 없으면 가리키고 있는 자의 타입에 의해서 결정해요. P가 가리키고 있는 게 myD야. 드라이브드 클래스로 갔는데 본인의 타입을 보니까 뭐냐 하면 베이스야. 그러면 뭐로 해? 자기 안에 베이스로 가서 얘를 끄집어내. 내 타입이 베이스잖아. 그러면은 갔어. F를 갔더니만 얘가 오버라이드 버추얼 펑션이 아니야. 그래? 또 F가 있긴 있네. 근데 이것도 있어? 이것도 있는데요? 그러면 내가 내 거 호출해야지. 이거 호출해. 눈으로 봤을 때의 컴파일 시에 베이스 타입으로 선언이 돼 있는 애인데 F를 갔더니 베이스 타입에 F가 있잖아. 이거는 내일 시험 보는 거 테스트. 따라서 보는 것처럼 스태틱 바인딩은 결국은 오버라이드나 버추얼이 없고 포인터가 개입이 되지 않았을 때, 포인터가 개입이 되더라도 이렇게 오버라이드나 버추얼이 없으면 본인의 타입, 내가 베이스 때? 내가 베이스요? 그럼 너 베이스 있어? 있는데요? 그럼 베이스 F로 출해. 그렇다면 직감적으로 F도 똑같이 있는데 얘는 버추얼이나 오버라이드가 아니니까 원래 타입인 베이스에 의해서 위에 거를 베이스 호출했다고 그랬잖아. 그럼 직감적으로 버추얼이나 오버라이드를 했단 얘기는 뭔가 다른 행동을 하지 않겠어요? 그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버추얼과 오버라이드를 써 사실은. 버추얼이고 오버라이드라는 얘기가 뭔가 다른 걸 하는데 그러면 이건 무슨 짓을 하느냐? 버추얼로 돼 있고 오버라이드로 되어 있는 거. 알았어. 자, 다시. 여기까지는 뭐였어? 그냥 노멀 펑션인 경우에는 가리키고 있는 자의 타입에 의해서 결정해요. 근데 노멀 펑션이 아니면 이걸 확인하는 거야. 컴퓨터 메모리에 누가 있지? 내가 가리키고 있는 게 누구지? 그럼 얘가 얘기할 거 아니야. 나 드라이브드인데? 너 드라이브드야? 내 의미는 중요하지 않대. 너 VF 있으면 네 거 호출해.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드라이브드 클래스의 VF예요. 스태틱 바인딩, 컴파일 시에 결정한다고 그랬잖아. 결국은 이렇게 버추얼 펑션이 없으면 노멀 펑션인 경우에는 가리키고 있는 자의 타입에 의거 원래 본인이 베이스면 베이스로 호출하는데 할아버지, 아빠, 나면 그리고 할아버지, 아빠의 나까지 있는데 모두 F가 있고 가리키는 게 할아버지면 할아버지 클래스에 가서 F로 호출하는 거예요. 눈에 봤을 때 베이스니까 그 베이스의 함수 F로 호출하는 거고 다이나믹 바인딩, 컴파일션 몰라. 버추얼과 오버라이드의 의미는 뭐냐? 컴파일 시에 호출하도록 결정하지 말고 실행했는데 컴퓨터 메모리에 내가 떠 있으면 내 거를 호출하라는 얘기지. 실행을 했더니 컴퓨터 메모리에 드라이브드 오브젝트가 있으니 비록 네가 베이스일지언정 드라이브드인 나의 펑션을 호출하렴. 이게 다이나믹 바인딩이에요. 그래서 스태틱 바인딩은 아까 뭐라 그랬어? 보여지는 대로 해석하면 되는 거고
다이나믹 바인딩은 메모리에 뭐가 있지? 라는 거지. 따라서 다시 돌려서 이거를 빈칸으로 만든 다음에 내가 현재 호출될 VF는 무엇인가요? 라고 물으면 답이 이렇게 나와야지. 컴퓨터 메모리에 뭐가 떠 있는지에 따라 다르다. 얘네가 베이스인지 드라이브인지 봐야 된다. 라고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동작을 하는 거고, 이걸 우리는 버추얼이라는 펑션이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예요. 컴파일러에게 얘기를 했어. VF 펑션이라는 것이 자식에서도 있을 건데, 내가 VF가 언제 호출이 될지, 누가 호출이 될지는 컴퓨터 실행됐을 때 컴퓨터 메모리에 누가 떠 있는 자와 거인치와 가리키는 자가 누군지에 따라서 결정할 것 이라고 한 거예요. 이게 다이나믹 바인딩이야. 그래서 보는 것처럼 메모리에 무엇이 있느냐 라는 게 중요해요. 다른 말로 이제 레이트 바인딩이라고 부르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텍스트 클래스, 팬시 텍스트 클래스, 픽스드 텍스트 클래스, 팬시 텍스트 클래스 이런 식으로 다 봐왔는데, 지금 만들었어. 뭐로? 베이스 클래스인 텍스트 타입으로 포인터 P1, P2, P3, P4를 만들었어요. 그럼 포인터가 있네. 객체를 4개를 만들었으니까 4개가 있겠지. 그렇죠? 그럼 그 버추얼의 의미는 뭐냐? 어떤 함수를 호출할지도 실행할 때에 결정을 하는 이런 그림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텍스트 클래스의 함수가 2개 있었지. 텍스트 get과 텍스트 append.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픽스드인 경우에는 오버라이드로 append를 했으니까 g append가 있고, 아니면은 위쪽에 텍스트의 get을 append하는 이런 함수를 호출하는 이 줄을 만든 거예요. 줄. 이 짓을 도대체 왜 합니까? 나 방금 게임 예를 들었잖아. 게임 예를. 우리가 지금 setW 한번 다시 한번 해. 벡터를 한번 다시 만들어 볼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벡터를 만들려고 했어. 여기 좋네. 4개를 처리하기 위해서 값을 만들어 보라. 그러면은 이거 안 하고 포인터 쓰지 않고 우리가 만약에 이 4개를 다룰 오브젝트를 만들려고 그러면 바로 그래? 그러면은 텍스트 오브젝트 하나, 픽스드 텍스트 오브젝트 하나, 팬시 텍스트는 벡터로 해서 2개 만들겠지. 맞지? 그러면 내가 값을 줬어. 이거 이해가 돼야 돼. 다시. 자, 만약에 그러면 이런 짓을 안 했어. 이 짓을 왜 하느냐인데, 안 한 코드를 생각해 보자고. 내가 값을 줄 거야. 값을 주면 지금까지 설명을 했었던 이 세 타입의 클래스의 객체가 있을 테니, 내가 값을 주면 지금부터 4개 중에 이 값이 매칭이 되는 게 있는지 찾아달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럴 거야. 야, XYZ. 그러면 4개 중에서 XYZ가 들어가 있는 얘를 찾아서 출력을 줘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했었던 이 포인터 방식 안 썼어. 유전의 법칙을 하기는 했지만 포인터로 가르치지 않을 거야. 그럼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겠어? 텍스트 오브젝트 하나 만들어서 ABC 주겠지. 픽스드 텍스트 오브젝트 하나 만들겠지. 팬시 텍스트는 똘똘하게 만든다 그러면 벡터로 해서 2개 만든 다음에 하나는 XY 집어넣고 하나는 1 주겠지. 그래서 4개를 만들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짜겠지. cin 글자를 입력하시오. 입력했어. 어떻게 할 거야 그 다음? 방법 있어? 텍스트에서 ABC 출력해가지고 같은지 검사하는 거 하나 하지. 픽스드 텍스트도 한번 출력해가지고 같은지 안 틀린지 확인하겠지. 그 다음에 팬시 텍스트는 어거지로 while문을 띄워가지고 엘리먼트를 하나씩 추출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거를 get해가지고 하겠지. 문제는 텍스트하고 비교하는 거 들어가야 되지, 픽스드 텍스트 비교하는 거 들어가야 되지, 팬시 텍스트 비교하는 거 3개가 들어가야 되잖아. 그치? 근데 방금 전에 우리가 본 이 다이나믹 바인딩은 이걸 되게 쉽게 하는데, 요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이제 내가 벡터를 만들 거야. 근데 벡터는 포인터들의 벡터고, 이 포인터들의 벡터는 베이스 클래스인 텍스트 타입의 포인터들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했어. 뭘? 4개의 엘리먼트를. 어떻게? 하나는 배열이잖아. 이거 저기 그 엘리먼트를 쭉 나열한 거잖아. 앞에 있는 거 그대로 써준 거야. 벡터인데 첫 번째 엘리멘트는 텍스트 오브젝트 타입으로 와우 값을 가지고, 두 번째 오브젝트는
fancy 텍스트 오브젝트로 위 값을 갖고 세 번째 오브젝트는 fixed 텍스트이며 네 번째 오브젝트는 fancy 텍스트의 WOA 우아 값인 거지.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서로 다른 타입인데 이거를 어떻게 했어? 한 벡터에다가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가능한 이유는 컴퓨터 메모리에는 분명히 4개가 있고 쟤네가 타입이 3종류에 속해 있는 애들로 다양하지만 가리키는 애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베이스 클래스의 오브젝트 포인터만 있으면 다 가리킬 수 있잖아요. 다 가리킬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밑에 이게 결정타지. 앞서에서는 텍스트에 대해서 비교하는 구문, fancy 텍스트에 대해서 비교하는 구문, fixed 텍스트에 대해서 비교하는 구문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포문을 하나만 돌려서 이 모든 걸 처리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게임을 만든 거야. 이제 게임에서 캐릭터들이 많아. 캐릭터들이 뭐가 있느냐면 이제 머릿속에서 게임들이 이제 슬슬 돌아가면은 똑똑한 거야. 어떻게? 그렇게 항상 이게 있잖아. 손으로 찍어가지고는 똑같은 거 아이템 이렇게 하면 빵 사라지고, 찍 하면 빵 사라지고, 찍 하면 빵 사라지고. 이거는 몇 차원 배열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2차원 배열이지. 그렇죠? 벡터 하나 있는 게 여러 개가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게임을 어떻게 짜는 거야? 조상의 모양은 없어. 자식의 모양은 동그라미거나 세모거나 네모거나 한 거지. 자, 그럼 우리는 그 다음에 얘네들 어떻게 해? n by m에, 즉 벡터 하나, 벡터 둘, 벡터 셋, 벡터 넷인데 거기다가 얘네들을 상관없이 집어넣잖아. 머릿속에 상상이 돼? 그치? 같은 벡터가 2차원 벡터로 있는데 다른 도형들을 다 쑤셔넣어 집어버렸잖아.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손가락으로 그면서 위하고 아래들을 비교해가지고 같으면 자기는 터져버리면 되는 거죠. 이거를 포문을 어떻게 돌려? 벡터가 n이고 이게 m이면 n by m으로 루프를 계속 돌리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줄 늘렸는지 안 늘렸는지 위하고 아래가 같은지 다른지 계산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번엔 뭐가 있어? 게임을 시작을 했더니만 게임 캐릭터가 몇 개야? 4개인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처음에 게임에서 해야 될 건 뭐야? 게임 캐릭터가 4개야.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한단 말이야. 그럼 나는 누구야? 게임 캐릭터들의 아버지인 베이스지. 처음에 게임이 시작이 되면 나는 베이스야. 근데 나는 스스로 동작을 못해. 나는 선택을 하나 해야 돼. 하나 선택을 하면 딱 붙어가지고 이제부터 너는 나야. 이게 되는 거지. 게임이 새로 만들어져가지고 캐릭터가 늘어났어. 그럼 여기 리스트가 늘어나는 거지. 그리고 루프 안에서는 이거만큼 더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한번 틱틱틱 할 때마다 내가 가리키고 있는 애가 쓱 지나가고 두 번째 거, 쓱 지나가고 세 번째 거, 쓱 지나가면 네 번째 건데 선택되면 컴퓨터 메모리에 얘 띄우고 얘 가지고 돌아가는 거지. 이제 게임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야. 혹은 게임을 만들었어. 지금은 게임 안에 있는 공격해야 돼. 내가 게임을 MMORPG를 안 하니까 일단 A라는 악당들을 만든 거야. 100개를. 똑같은 애 100개를. 그럼 벡터를 해가지고 100개를 만들고 한 발 전진하는 거를 루프문을 한 번씩 돌리면 한 발씩, 한 번 또 루프문 돌리면 두 발씩. 그래서 하겠지. 자, 그 다음은 게임 캐릭터 하나 더 만든 거야. 게임의 재미를 위해서. 전체는 100개인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이걸 2개를 쪼개가지고 이거 한 번 돌리고 이거 한 번 돌리고 그래? 아니지. 루프문은 그대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그 안에서 베이스에서 드라이브드로 게임 캐릭터 하나 A 하나 만들고 드라이브드로 게임 캐릭터 B를 만들고 가리키는 거는 베이스로 가리키면 100개 안에서 루프문은 안 고쳐도 되지. 세 번째 캐릭터가 나와도 안 바꿔도 돼.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짓을 왜 했느냐? 이거 다 게임하라고 한 거예요. 이 게임이 얼마나 훌륭하고 중요한 건데 결국은 베이스 클래스의 오브젝트 포인터로 가지고 있으면 드라이브드 클래스가 뭐가 되던 간에 가리킬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티피컬한 얘기는 벡터 안에다가 모두 다 섞을 수 있다. 모두 다 섞을 수 있다. 이게 불가능할 때에는 대규모 MMORPG를 못 만들어. 따라서 이것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결국은 이게
아까는 내가 뭐라 그랬냐면 결국은 텍스트가 앞으로 총 쏘는 애인데 아이템을 먹으면은 왼쪽 오른쪽으로 쏘는 애를 만들었다가 아이템에 부딪히면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랬는데 게임을 하다 보면은 마리오가 커지잖아. 그건 완전히 모양이 바뀌어버린 거지. 그치? 처음에 기본 마리오로 게임하고 있었어. 득템한 거야. 오호! 그러면 두 번째 캐릭터로 바꾸는 거지. 두 번째 캐릭터는 똑같은 드로우 펑션으로 그릴 거야. 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교수님? 상상의 다리를 피자고. 펑션은 어차피 똑같잖아. 위나 아래나. 드로우 펑션 있는 거야. 모든 드라이브들은 다 드로우 펑션이 있어. 결국은 두 번째 거를 받아서 결국 드로우 펑션이라면 얘는 이빠이 큰 드로우가 된 거지. 캐릭터를 바꿀 수도 있지. 또 이게 좋아하는 그 게임의 그 득템함, 인벤토리함이야. 그러면 갈 때마다 인벤토리가 있는데 언제는 칼이고 어떤 총이고 다 다르잖아. 응? 그걸 한 박스에 담아야지. 벡터는 똑같은 거야. 즉 조상이 인벤토리 베이스 클래스고 나이프, 건, 슈링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지. 결국은 하나를 먹을 때마다 꾸준히 주머니 속에 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게임에 얘가 가장 적합한 예로서 이게 결국은 이런 다양한 서로 다른 타입의 애들을 조상님만 같다면 다 흡수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머리를 하면 유전의 법칙이 있어야 되고 분명히 베이스 클래스에 버철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자식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드 하는 게 있어야 되면 우리는 포인터를 사용할 거예요. 포인터를 쓰지 않으면 무조건 스태틱 바인딩이야. 눈에 보이는 대로 할 거 아니야. 포인터를 썼다 쳐도 노멀 펑션인 경우에는 스태틱 바인딩이에요. 오로지 버철과 오버라이드로 되어 있는 것만 다이나믹 바인딩인 거죠. 다이나믹 바인딩이 되니까 눈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이걸 지워버리자고 메인 펑션에서 이 벡터를 지워버리면 아래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끊임없이 오토티야. 심지어 오토티 설명했잖아. 입력을 받을 건데 입력을 받는 거에 타입을 보고 자동으로 타입을 결정하는 거죠. 결국은 프로그램을 보면 텍스트에서 뭔가 삐져나와가지고 T 안에 들어가서 get할 건데 이 두 줄만으로는 여기서 뭐가 나오는지 결과적으로 뭐가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컴퓨터 메모리에 들어가야 돼. 이것이 다이나믹 바인딩이다. 근데 아주 희한한 펑션이 이제 또 나오는데 그 전에 설명 안 했던 프로텍티드 이쯤에서 설명을 하는데 결국은 아까 우왕좌왕 했던 게 뭐야? 우왕좌왕 했던 게 아니 이게 베이스가 프라이빗에 장박을 쳐버리면 바깥에서도 안 보이고 아래에서도 안 보이잖아. 억울하잖아. 이해도 안 되고 머리도 아프고 죽어버릴 것 같잖아. 그러면은 위에서 퍼블릭으로 풀었어. 그럼 아래에서 접근 가능하고 아까 같이 왈가불가 안 해도 쉽잖아.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 일부러 막았는데 풀어버리면은 옆에 있는 애도 다 뚫고 들어가겠네. 맞지? 그래서 중도 타입. 아까 왈가불가 했었던 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바깥으로는 프라이빗 맞아. 근데 자식의 입장에서 보면 퍼블릭일 수도 있고 프라이빗일 수도 있고 일단은 디폴트로 이제 퍼블릭으로 받을 수 있는 타입이 얘예요. 프로텍티드. 그래서 이거에 대한 룰은 앞쪽에 있으니까 테이블표에서 보면 되겠고 테이블표로 한번 돌아보죠. 여기 있잖아. 자, 프로텍티드 타입은 퍼블릭으로 하면 프로텍티드 타입을 또 프로텍티드로 받으면 프로텍티드가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중간대야. 그 다음에 프로텍티드를 프라이빗으로 유전을 하면 프라이빗가 돼요.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아까 같이 우왕좌왕 하던 거를 없애려고 그러면 결국은 아버지의 자산이기는 한데 외부의 사람한테는 프로텍티드고 아버지하고 자식 관계가 좋다는 그 가정하에 자식은 이제 마음대로 등락할 수 있게 만든 게 프로텍티드 모드예요. 자, 프로텍티드에서 잠깐 느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골 때리는 애가 탄생을 하니 이걸 해석할 수 있으면은 정말 C++에 이제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얘 해석 가능해? 자,
shape 클래스에 퍼블릭 데이터가 있고 펑션이 있는데 펑션이 두 개가 있네. 근데 뭐 밑에서 디파이는 밑에서 돼 있다 치선 골 때리는 게 디클레어 구문에 버추얼 타입으로 되어 있고 리턴 값은 더블인 스팸 펑션 인풋은 없네. 컨스턴트기 때문에 값은 안 건드릴 건데 is 제로를 해버렸어요. 이거 맞추면 센스 짱이지. 가끔 맞추더라. is 제로. 힌트는 줬어. 힌트 중에 하나가 펑션도 우리가 패러미터로 전달한 적 있잖아. 기억나? 펑션도 우리가 입력 패러미터로 해서 남한테 막 주고 그랬잖아. 그게 가능한 이유가 펑션의 이름은 그 변수의 이름은 사실상 컴파일을 거치고 나면 그 변수가 있는 컴퓨터 메모리의 주소값으로 바뀐다 그랬죠. 내가 항상 아까도 오브젝트를 설명할 때에 이 오브젝트가 있는 컴퓨터 메모리로 가서 라고 얘기를 했잖아. 이 얘기는 포인터가 오브젝트를 가리킨다는 거는 그 오브젝트의 주소값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함수를 우리가 다른 함수에게 전달할 수 있었던 건 함수도 컴퓨터 메모리에 있고 주소값을 가지고 있는지라 결국은 함수에 이름을 준다는 건 그 주소값을 주는 거다. 이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함수의 이름은 그 함수의 주소죠. 근데 지금 무슨 짓을 했느냐? is 제로.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야. 이 얘기는 뭐냐? 아까로 돌아와서 결국은 게임 캐릭터를 선택하잖아. 베이스 클래스가 있어서, 그러니까 PS4를 내가 딱 했어. 그래서 게임 캐릭터를 선택하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선택을 할 거야. 왜냐? 난 베이스 클래스의 포인터야. 맞잖아. 하나는 있어야 돼. 드라이브 클럽 하자. 그러니까 PS4로 드라이브 클럽을, 이게 자동차 보는 게임이야. 한다고 하면 처음에 막 노래가 나오면서 화살표가 나오겠지. 그건 뭔 소리야?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면 일단 하나는 만들었어. 뭐냐? 모든 자동차를 가리킬 수 있는 베이스 클래스 포인터는 있어. 나는 포인터 있어. 근데 나도 클래스잖아. 나도 멤버 펑션이 있겠네? 근데 내가 뭐 하나를 가리켜야지 의미가 있는 거잖아. 나는 의미가 있어? 가리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클래스 포인터로 조상으로 존재는 하지만 나를 그리라 그러면 나는 못 그려. 응? 나는 못 그려. 워드 프로세서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가 워드 프로세서에 수많은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있단 말이야. 걔네들의 조상은 지금 보고 있는 쉐이프 이런 걸로 눈에 보이지 않는 조상은 하나 있어. 근데 나는 모양도 없고 실제 하는 일도 없어. 그러면 어거지로 채우지 말고 is 제로. 나는 베이스이며 베이스로의 역할을 할 뿐 나는 객체가 될 수 없다. 그럼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오로지 다이나믹 바인딩, 폴리몰피즘을 하기 위함이니, 즉 나로부터 자식이 만들어지고 내가 정의한 이 펑션을 똑같은 이름으로 얘네들이 다 만들어서 뭐 하나 잡고 슛 하면 얘가 총을 쏘거나 얘가 칼을 휘두르거나 얘가 뛰어다니거나 하는 용도지 나는 의미가 없다. 이 얘기가 이걸로 돌아가는 거야. 나는 베이스고 분명히 펑션을 가지고는 있는데 이 펑션은 나한테 의미가 없고 나도 스스로 객체가 될 수 없으며 나로부터 드라이브드 클래스들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 하냐면 assign to zero라고 부르고 이걸로 객체 생성은 따라서 불가능해. 그리고 이거를 오버라이드를 해서 만들어야 되고 아주 정확한 얘기가 항상 얘기하시는 것처럼 게임이 시작이 돼서 캐릭터들이 지나갈 텐데 걔네들은 다 드라이브드 클래스들이고 얘가 선택을 하나 찍 하는 애가 존재하니 이게 베이스 클래스이며 결국은 베이스 클래스가 차를 드라이브드를 선택하기 전에 의미가 없으니까 나는 그냥 함수가 있지만 그 함수가 할 짓이 없는지라 모두 다 이름만 존재하는 걸로 깔아버린 거고 아주 희한한 이름, 시뿔뿔이나 우리 공돌이하고 잘 안 맞는 이름이 나와요. 정말 순수한, 퓨어한
버추얼 펑션이다. 퓨어한 거야. 이런 거 순수한 거고 우리는 이런 클래스를 뭐라고 부르느냐? abstract class. 드라이브들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베이스고 그럼 드라이브들을 위해서 베이스를 만든 게 뭡니까? 다이나믹 바인딩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런 거를 우리는 퓨어 버추얼 펑션 혹은 abstract라고 해요. 여기까지 올 때까지 우리가 구사한 문법은 뭐다? 이것도 문법이라고 해야지 뭐 이지대로. 오늘의 수업에 등장한 문법은 이거예요.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다고. 드라이브드 클래스를 베이스 클래스 어디서 가져왔다고 하기 위한 컬러 퍼블릭, 프라이빗, 프로텍티드는 원래 있었던 키워드니까 그거는 유전의 법칙에서 다른 의미로 쓰였을 뿐이지만 뭐 크게 다르지 않으니 설명하지 않아서 새로운 건 아니지만 그 다음은 우리가 다이나믹 바인딩을 위해서 등장시켰던 오버라이드와 버철 그리고 다이나믹 바인딩을 할 때 베이스가 실질적으로 포인터 역할만 하는 거지 본인이 뭔가 하는 건 아니니까 따라서 너는 스스로 뭐 안 만들 거잖아. 너는 그냥 순수하게 그 자리에 지키기만 해. 아무것도 하지 마. 라고 얘기할 때 쓰는 이 이즈제로 퓨어 버추얼 펑션과 abstract class. 문법은 없어요. 오늘 이해해야 되는 건 정말 이해하는 거고 뒷부분에 몇 장이 남아있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건데 하나 남았어. 헤더 파일 찢는 법. 여기까지는 그래서 여기까지는 구름으로 돼요. 구름으로 되니까 집에 돌아가가지고 구름에서 여기까지는 해보고 다음 건 안 돼. 여기 써놨어. 비주얼 스튜디오를 쓸 것. 구름 에듀디오는 불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가 남은 게 이제 헤더 파일 만드는 거. 헤더 파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고 나면 이제 한 2번인가 남은 것 같은데 2번인가. 그래서 이제 이론 수업 2번이고 1번 정도가 매번 정도 하는 것 같으니까 수업도 뭐 이제 30밖에 안 남았잖아. 그래서 다음 시간에 랩하고 랩하면서 시험은 인헤리턴스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 벡터, 포인터 투 어레이, 그 다음에 이 석세 컴포넌트 거기까지만 하는 거니까는 뭐 내가 보니까 약간 뒤로 갈수록 좀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소프트웨어 컴포넌트까지만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그래서 랩 하면서 요거 랩은 하겠지만 뭐 요거 조금만 할게. 문법이 많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다음번 랩에 좀 열심히 소프트웨어 컴포넌트까지 하고 다음 주 금요일 날 시험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소프트웨어 컴포넌트까지. 다음 주 수요일인가? 오늘 무슨 요일이야? 금요일이구나. 원래 바쁘지 않아. 나도 헷갈린다. 바쁜 일 있었어. 아 그러네. 수요일. 시험을 한 주 내가 마음속에 적이 있어서 그랬나 보다. 시험을 한 주 뒤로 가 아니면 한 주 낸다. 하루 아니면 그냥 가. 그걸 보려고 했구나. 가나 안 가나 똑같아. 네, 일정대로 하자. 다음 주 수요일 날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 잘 보도록 합시다. 시험은 그 랩한 수준에서 낼 거예요. 랩한 수준에서 낼 거니까 열심히 하도록 하고 질문 있는 사람 나중에 와서 물어보고. 오픈 분날 클로즈 분가요?